300년 전 재앙으로 인해 마력이 폭주하여 마족이 인류를 침공하는 끔찍한 전쟁이 발발했다. 인류 문명은 거의 파괴될 뻔했지만 10명의 강력한 인물들이 이대한 마법 능력을 각성하고 거대한 성벽을 세워 생존자들을 보호했다. 이 10명의 영웅들은 한 번에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인 계승 직업을 창시했고 그들은 인류의 수호자가 되었다. 펑찬시에서는 연례 직업 각성식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림펑이라는 젊은이가 차에서 뛰어내리며 운전사인 장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림펑은 거대한 건물들과 활기찬 인파를 보며 연례 시험이 얼마나 붐비는지 실감한다. 이 시험에서 성인이 된 사람들은 평범한 것부터 매우 희귀하고 강력한 것까지 다양한 클래스나 직업을 각성하게 된다. 림펑은 다른 젊은 참가자들이 높은 등급의 직업을 얻길 바라며 과거 영웅들의 동상에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한 학생이 선녀상에 기도하며 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대놓고 강해지는 몽상을 하는 것이 우습다고 생각한다. 짧은 머리의 한 학생이 림펑에게 다가와 올해 인류 영웅들 사이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계승 전문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소문을 이야기한다. 이 말을 들은 림펑은 계산적인 표정으로 턱을 만지작거린다. 그는 모두의 절박함 덕분에 오늘 장사가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하늘에서 마법 불꽃이 터지며 시험 시작을 알린다. 학생들은 결과를 받기 위해 마법 포털을 통과한다. 몇몇이 낮은 등급을 받는 동안 가이페이라는 학생은 매우 높은 만화 레벨을 가진 S급으로 발표된다. 짧은 머리 소녀는 질투심에 가득 차 가이페이를 바라보며 자신에게도 저만한 만화가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기회를 포착한 림펑은 질투하는 소년의 얼굴 앞에 토마토를 들어 보이며 만화를 늘려주는 토마토를 원하냐고 묻는다. 림펑은 자신을 영초 의사라 칭하며 장사꾼처럼 미소 짓는다. 그는 토마토를 금화 5잎에 팔겠다며 일시적으로 만화를 5% 증가시켜준다고 설명한다. 재고를 증명하기 위해 림펑은 빛나는 채소가 든 가방을 열어 허기를 멈추게 하는 고구마, 체중 감량에 좋은 오이, 공격력을 높여주는 감자를 보여준다. 군중은 그런 효과를 가진 영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며 림펑을 바라본다. 그들의 망설임을 본 림펑은 교활하게 재고가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이라며 첫 손님에게 무료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한다. 짧은 머리 학생은 여전히 회의적인 채로 토마토를 입에 가져다 대고 긴장하며 땀을 흘린다. 마침내 그는 상품을 시험해보기 위해 한 입 베어 문다. 그의 주위에서 황금빛 에너지가 폭발하고 그는 정말로 만화가 증가했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흥분해서 외친다. 이 기적을 본 다른 학생들은 충격에 빠진다. 이 채소들은 명문 초월 학원의 농업대학에서 온 것이 틀림없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특별한 이벤트라고 확신하게 된다. 바로 그때 정장을 입은 한 금발 청년이 림펑에게 윙크하며 절박한 손님인 첫 가방에 든 모든 것을 사겠다고 요구한다. 속임수는 완벽하게 먹혀들었고 군중은 채소가 매진되기 전에 사려고 광란에 빠져 밀치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벌써 버프 효과가 느껴진다고 주장한다. 림펑은 만족스럽게 그 혼란을 지켜본다. 비록 그는 일개 농부일 뿐이지만 그의 말렙 작물들은 자연적으로 마법 버프를 가지고 있다. 그는 마케팅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하지만 제품의 품질은 진짜다. 나중에 인파를 벗어나 림펑은 한가게 밖에 앉아 돈을 세고 있다. 누군가 다가오자 그는 고개를 든다. 그것은 바로 그의 비밀 공범인 금발 남자였다. 남자는 씨앗, 비료, 무략 비용 목록을 읽는데 총 257골드다. 림펑은 돈을 건네주며 10골드의 빚을 청산한다. 돈을 지불하면서 그는 비싼 고급 비료를 사느라 또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불평한다. 친구는 그에게 림펑 형이라 부르며 고마워하고 그렇게 수익이 좋다면 식물을 더 많이 키우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그 무지한 질문에 림펑은 만화처럼 화를 내며 친구의 뺨을 때리고 마법 식물을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냐고 묻는다. 헤어지면서 친구는 림펑처럼 재능 있는 아이가 결국 농부가 된 것이 안타깝다고 한숨을 쉰다. 림펑은 동정을 무시하고 친구에게 어서 어머니께 돌아가라고 말한다. 홀로 걸으며 림펑은 어린 시절 천재였던 자신이 고작 N급 농부로 각성한 아이러니를 곱씹는다. 그의 아버지는 강력한 데드루이드였고 어머니는 약초사였지만 그들의 유전자가 합쳐져 농부를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그는 평화로운 삶에 만족하며 아버지처럼 전쟁터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 기뻐한다. 도시를 걸으며 그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농장을 잘 운영하겠다고 다짐한다. 갑자기 액체 한 방울이 림펑의 코에 떨어진다. 그는 그것을 닦아내며 맑은 하늘 아래서 비가 오나 하고 위아해한다. 갑자기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하늘에서 떨어져 거리로 곤두박질 친다.
그 낯선 남자는 린펑 바로 앞 포장도로에 격렬하게 충돌한다. 부서진 장비에 둘러싸인 중상 입은 남자는 필사적으로 통신장치를 사용하려 한다.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부상당한 남자는 계승 전문가인 네크로맨서 모안이 인류를 배신하고 자신의 계승을 마족에게 넘기려 한다고 소리친다.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거대한 어둠의 마력손이 그를 덮친다. 린펑은 영웅이 마족에게 힘을 넘겨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황 상태로 지켜본다. 이쪽에 어두운 공간이 열리고 사악한 형체가 포털에서 나타나면서 도망치지 않은 남자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모아는 어둠의 마법에 둘러싸인 채 걸어 나온다. 그는 금지된 마법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탈출이 늦어졌다고 불평하며 자신의 동기를 밝힌다. 마족들은 계승의 대가로 그에게 불사의 몸을 약속했다. 갑자기 모아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살인 현장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린펑은 모안이 한눈 파는 사이에 몰래 빠져나가려고 한다. 하지만 거대한 그림자 마법의 발톱이 그를 향해 뻗어온다. 모아는 자신이 떠나도 좋다고 허락했냐고 차갑게 묻는다. 그 존재는 린펑의 목을 잡아들어 올린다. 그는 자신이 죽인 남자가 위에 학장임을 밝히고 린펑의 피와 뼈로 그 죽음을 기념하기로 결정한다. 린펑은 모안의 만화가 너무 강력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속수무책으로 몸부림친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린펑은 탈출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이나 아이템을 미친 듯이 머릿속에서 찾는다. 그는 자신의 농기구 숙련도가 만렙에 도달하여 농기구 소환이라는 스킬을 얻었음을 기억해내고 무기를 소환하기 위해 그 스킬을 발동한다. 소환된 괭이 자루를 꽉 쥔 린펑은 모안이 자신의 오만함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공격할 준비를 한다. 고함과 함께 린펑은 농기구를 격렬하게 휘둘러 모안의 팔을 가격하며 놓아달라고 요구한다. 모안은 단순한 농부 직업을 가진 아이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완전히 당황한다. 기습 공격에 모안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린펑은 안전하게 땅에 착지한다. 린펑은 즉시 죽은 학장이 떨어뜨린 에너지 무기를 발견한다. 그는 그것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집어든다. 그는 방아쇠를 당겨 공중에 떠있는 모안에게 거대한 푸른 에너지 빔을 발사한다. 하지만 모안은 소용돌이 흡수라는 기술로 공격을 쉽게 막아내며 폭발을 어둠의 마법 소용돌이 안에 가둔다. 그는 헛된 저항에 감명받지 않은 채 린펑을 노려본다. 갑자기 하늘이 마법 포털들로 일그러진다. 악당은 마법진 무용수가 자신을 찾기 위해 추적 진영을 설치했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한다. 시간이 없고 현재 상태로는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안 모아는 필사적으로 린펑의 몸을 훔쳐 달아나기로 결심한다. 모아는 어둠의 에너지 줄기로 변해 속수무책인 농부에게 똑바로 돌진한다. 어둠의 영혼은 린펑에게 부딪혀 강제로 그의 몸에 들어가고 빙의가 시작되자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른다. 린펑의 마음속에서 통제권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된다. 모아는 거만하게 숙주에게 낮은 등급의 직업치고는 타고난 재능이 꽤 좋다고 말한다. 그는 젊은 농부에게 이토록 강력한 존재의 그릇이 된 것을 행운으로 여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린펑은 위축되지 않는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일 몸을 단련해왔다며 침입자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경고하며 반항적으로 비웃는다. 악당은 저항을 비웃으며 그를 위협적으로 내려다본다. 그는 농부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힘 앞에서는 낮은 등급의 직업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현실 세계에서 린펑은 빙의를 떨쳐내지 못하고 쓰러진다. 그는 이번에는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속수무책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린펑은 근처 땅에 있는 날카로운 무기를 발견하고 손을 뻗는다. 그는 창을 꽉 움켜쥐고 그의 눈은 절박한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만약 자신이 쓰러져야 한다면 둘 다 함께 쓰러뜨리기로 결심한다. 린펑이 무기를 자신의 몸쪽으로 돌리는 것을 본 어둠의 영혼은 공황에 빠져 무엇을 하는 거냐고 소리친다. 망설임 없이 린펑은 창을 자신의 가슴 깊이 찌른다. 피가 튀면서 그는 모안에게 빙의당하느니 차라리 동기어진을 택하겠다고 선언한다.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린펑은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하며 그에게 꾸중 듣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 필사적인 행동 후 린펑은 땅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다. 모안의 어두운 에너지가 그의 가슴 속에서 피와 섞이며 소용돌이친다. 하지만 죽음 대신 눈부시게 밝은 황금빛이 그의 가슴에서 터져나와 어둠을 압도한다. 모안의 영혼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빛을 응시하며 저 젊은이의 만화가 폭주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황금빛이 거대한 뿌리 같은 에너지 촉수로 변해 모안의 영혼을 둘러싸며 이로 솟구쳤다. 모안은 황금빛 뿌리가 자신을 단단히 감싸 완전히 속박하자 불가능하다고 소리쳤다.
마법 뿌리는 어둠의 영혼이 완전히 고치에 쌓여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조여왔다. 그 힘을 견디지 못한 고치는 격렬하게 부서지며 거대한 빛의 폭발과 함께 모안의 구속을 파괴했다.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축하합니다. 새로운 재능을 획득했습니다. 계승 직업, 네크로맨서. 현실 세계에서 주인공은 충격에 가득 찬 눈을 번쩍 떴다. 그는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상처가 아문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모안이 자신을 차지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자신의 내면의 변화가 궁금해진 그는 웅크리고 앉아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열었다. 상태창이 그의 진화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의 직업은 영혼 농장 군주, 변이, 유니크로 변이했다. 그의 능력치는 힘, 체력, 행운이 300으로 치솟았다. 그의 기술은 이제 농사 능력과 언데드 친화, 언데드 소환, 영혼 흡수 같은 새로운 네크로맨서 기술이 결합되었다. 린펑은 홀로그램 상태창을 보며 놀랐다. 그는 레벨 1로 초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렙 농부 클래스의 높은 능력치를 유지하여 초보자치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만화 또한 자신을 차지하려 했던 악당의 영혼력을 흡수해서인지 크게 증가했다. 그는 다시 레벨업을 하면 자신의 능력치가 농부의 정상적인 한계를 초과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새로운 기술을 훑어보던 린펑은 언데드 소환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면 실수로 악당을 되살릴까 봐 걱정하며 회의적이었다. 자신의 통제력을 시험하기 위해 한 손에는 녹색 자연 에너지가, 다른 한 손에는 암자색 네크로맨시 에너지가 솟아올랐다. 그는 두 개의 상반된 에너지를 융합하려고 시도했다. 그것들이 합쳐지자 그는 자신의 직업이 나뉜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직업을 얻은 것인지 궁금해했다. 그의 스킬트리는 그 남자가 그의 농사기술과 힘이 합쳐진 전설적인 각성자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짜증이 난 린펑은 결합된 에너지가 똥같은 못생긴 노란색이라고 불평했다. 그는 적이 정말로 죽었는지 궁금해하며 악당에 빛나는 보라색 몸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의 내면에 있는 어둠의 힘은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빨리 자신의 것으로 전환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농부 직업이 무너지고 다시 정신을 먹힐 수 있었다. 그는 손안의 에너지를 융합하며 강하게 집중했다. 통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는 언데드 소환을 시전했다. 악당의 빛나는 몸이 빛으로 분해되어 사라졌다. 두 강력한 영혼이 나타났다. 고인이 된 학장 외에는 이제 언데드 현자가 되었고 악당 헤이샤오는 언데드 사냥개가 되었다. 그는 그들의 레벨이 초기화되었지만 능력은 유지된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집행팀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그는 도망쳐야 한다고 결심했다. 배낭을 메면서 그는 불안감을 느꼈다. 농부가 강력한 존재 2명을 죽였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실이 알려지면 그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우선순위는 새로운 힘을 안전하게 시험하고 아버지의 이론을 실현할 자원과 좋은 땅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었다. 하루 뒤 가족 농장에서 린펑은 네크로맨서의 영향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보라색 에너지로 소용돌이치는 식물을 조사하며 그는 자신의 새로운 힘으로 자란 작물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마법이 식물을 통과하며 빛나는 녹색 잎과 짙은 보라색 그림자를 들이우며 빠르게 자라게 했다. 그 식물은 어두운 번개로 맥동하는 거미줄 같은 구조로 뒤틀렸다. 그것은 중앙에 어두운 공허가 있는 거대하고 불길한 양배추 같은 식물로 피어났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가자 검은 촉수가 튀어나와 새를 감싸고 날카로운 분홍색 가시가 늘어선 입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린펑은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에 경악했다. 그는 누군가 식인 식물을 본다면 마족의 침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험을 깨달은 그는 누군가 보기 전에 미친 듯이 변이된 작물을 파냈다. 여전히 이상한 에너지를 내뿜는 봉지에 담긴 식물을 바라보며 그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만화가 어떻게 이런 변이를 일으켰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또한 그 잠재력을 깨달았다. 만약 이 힘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는 적극적으로 변이를 유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턱을 문지르며 마침내 아버지가 구상했던 특별한 고부가가치 작물, 즉 사람의 직업을 강화할 수 있는 작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속보가 그의 TV쇼를 중단시켰다. 한 앵커가 네크로맨서 헤이샤오가 반란을 일으켜 웨이 학장을 살해했으며 이제 흉악한 범죄로 수배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 보도는 그를 숨겨주는 사람은 누구나 같은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린펑은 당국이 자신이 영혼을 흡수한 남자를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침울하게 들었다. 그의 언데드 능력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자신의 농기구를 보며 그는 언데드 하인들에게 기만적인 이름을 지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영리한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그는 자신의 언데드 소환수를 농장 일꾼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는 영혼 농장 군주로서 하인을 두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그는 초월자 아카데미 광고를 보게 된다. 마족의 압력으로 인해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자원, 보조금, 그리고 고급 토지가 딸린 개인 저택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것으로 그의 계획은 굳어졌다. 아카데미의 안전한 땅과 자원은 바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그는 위험한 네크로맨서 능력과 달리 무해해 보이는 영혼 농장 군주 신분으로 입학해야 했다. 린펑은 붐비는 초월자 아카데미 등록 광장에 도착했다. 등록 데스크에서 그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했다. 린펑, 18세, 레벨 1 영혼 농장 군주. 염소 수염을 기른 면접관은 감명받지 못했다. 그런 직업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비웃고는 린펑이 허세를 부린다고 비난하며 오라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린펑은 순순히 응하며 손에서 솟구치는 녹색 마법 오라를 보여주었다. 면접관은 농부의 쓰레기 같은 오라에 역겹다는 듯 비웃으며 다음 지원자를 부르며 린펑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줄을 선 다른 학생들은 린펑을 조롱하며 그의 영혼 농장 군주 칭호를 쓰레기라고 부르고 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동시에 면접관에게 아첨했다. 린펑은 조롱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이 변이형이라고 설명하고 기본기가 탄탄하다며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면접관은 듣기를 거부하며 레벨 1짜리 쓰레기가 무슨 기본기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고는 경비를 불러 린펑을 쫓아내라고 소리쳤다. 물러서지 않고 린펑은 입학 안내서를 들어보였다. 그는 규정상 모든 직업이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규정 위반으로 그 남자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면접관은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희죽거렸다. 그는 어차피 다른 선생님이 린펑이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자기 면접관이 린펑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다. 공격적으로 몸을 기울이며 면접관은 린펑의 얼굴에 다가가 신고하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위협했다. 다른 학생들은 면접관이 너무 심하다고 속삭였다. 한 명은 이 교관이 최근 승진에 실패해서 지원자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속삭임을 무시하고 이 교관은 군중에게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소리쳤다. 다른 학생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린펑은 차분하게 시험장 입구로 걸어갔다. 그의 뒤에서 이 교관은 담배를 피우며 비웃으며 린펑에게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오만함을 사과하는 것이 늦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린펑은 그를 무시하고 시험장으로 통하는 마법 포털에 들어가면서 길을 안내해줘서 고맙다고 교관에게 말했다. 시험 구역 안, 거대한 나무 뿌리가 빽빽한 숲에서 린은 틈새를 날렵하게 뛰어넘었다. 그는 큰 뿌리 위에 소리 없이 착지하여 주위를 정찰했다. 그는 마법불 토끼를 하나씩 사냥하는 대신 산업화된 농법을 사용하여 사냥하기로 결정했다. 린펑은 배낭에서 고레벨 몬스터를 유인할 만큼 강력한 특제 당근 정수가루가 든 병을 꺼낸다. 그는 거대한 뿌리의 평평한 부분에 가루를 뿌린다. 거의 즉시 냄새에 이끌린 분홍불 토끼가 땅에서 튀어나온다. 미끼가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 린펑은 주문을 외워 그의 두 언데드 하인을 소환한다. 언데드 현자 위에위에와 언데드 사냥개 헤이샤오의 영혼이 갑옷을 입은 채 나타난다. 린펑은 그들에게 토끼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느리다고 말한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한 그 자리로 유인된 모든 마법불 토끼를 도살하라고 명령한다. 두 강력한 언데드 개체는 즉시 은신처에서 뛰쳐나온다. 보라색 갑옷을 입은 영혼 헤이샤오가 어둠의 에너지 검을 휘둘러 공중에 떠있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즉시 베어버린다. 한편 파란 갑옷을 입은 영혼 위에이에는 마법으로 수십 마리의 토끼를 떠다니는 물방울에 가둔다. 학살을 지켜보던 린펑은 그들의 효율성에 놀란다. 레벨 1임에도 불구하고 두 전직 고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언데드 자산이다. 손으로 종을 울리는 신호와 함께 시험시간 제한이 만료된다. 이 교관은 모든 응시자가 앞으로 나와 토끼뿔을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한다. 결과는 참담했다. 이 교관은 왜 토끼가 그렇게 드물었는지 의아해하며 뿌리 두세 개밖에 없는 학생들을 가차없이 불합격시킨다. 그는 뿔 4개를 가진 학생에게 많은 이들이 하나도 찾지 못했으니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린펑의 차례가 되자 이 교관은 다시 괴롭힘을 시작하며 그 쓰레기는 뿔 하나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웃는다. 이에 린펑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손에서 녹색 마법진을 발동시킨다.
갑자기 분홍 토끼 시체가 마법진에서 산사태처럼 쏟아져 나와 거대한 더미 아래 책상에 앉은 이 교관을 파묻어버린다. 토끼 더미가 그들을 덮치자 이 교관과 그의 조수는 충격에 빠져 비명을 지른다. 림펑은 더미를 보며 활짝 웃고는 마법불이 500개 있다며 교관에게 세어보겠냐고 묻는다. 이 교관은 분노의 차 더미에서 힘겹게 빠져나온다. 그는 500개의 뿔은 불가능하다며 더듬거리며 림펑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한다. 언쟁이 격해지기 전에 이염 있는 목소리가 아이를 괴롭힌다며 리를 꾸짖는다. 외알 안경을 쓴 키 큰 노인이 나타나자 리는 두려워하며 그가 원장임을 알아본다. 원장은 자신의 애완토끼들이 비윤리적인 사람에게 희생될까 봐 개입해야 했다고 말한다. 원장은 리를 엄하게 쳐다보고 그의 말을 무시하며 림펑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선언한다. 림펑은 노인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원장의 공정함에 감사한다. 원장은 몸을 기울여 외알 안경 너머로 림펑을 쳐다보며 매우 낯이 익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림펑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가가 파르르 떨린다. 돌아서 걸으며 그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원장이 자신 안에 숨겨진 네크로맨서의 힘을 감지하고 정체를 폭로할까 봐 걱정한다. 원장은 그 어린 학생에게 린씨 교수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묻는다. 림펑은 원장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네크로맨서 능력이 아니라 가족에 대해 묻는 것뿐임을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림펑은 린시에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인하고 원장이 그를 아는지 묻는다. 원장의 위협적인 태도가 사라진다. 림펑이 오랜 친구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입학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분홍머리에 안경을 쓴 여자가 크게 기침하며 끼어들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그의 노골적인 편애를 지켜보고 있다고 원장에게 상기시킨다. 다른 학생들은 원장의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며 속삭이지만 그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었다며 웃어넘긴다. 떠나기 전에 원장은 림펑을 조카라고 부르며 입학하면 아카데미를 개인적으로 구경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며 편애를 분명히 한다. 원장이 바람마법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지자 림펑은 그 강력한 남자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수상쩍다고 느끼며 불안해한다. 원장이 떠난 후 분홍머리 여성이 지희를 맡는다. 그녀는 합격한 학생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하라고 격려한다. 얼마 후 초월 아카데미의 조사실 안에서 심각한 회의가 진행 중이다. 흉터가 있는 남자가 사망한 학장 위에이에와 악당 헤이샤오의 사진이 붙은 게시판 앞에 서 있다. 그는 학장이 헤이샤오의 비밀을 발견했고 그것이 대결로 이어졌다고 추측한다. 조사관은 두 남자가 서로를 죽였지만 배후의 주모자가 헤이샤오의 계승 재능을 훔쳤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네크로맨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찾기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흥분하며 선언한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짜증난 파란머리 남자가 흉터 있는 남자 투카에게 사건의 공을 세우려고 근거 없는 추측을 그만하라고 말한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자 격분한 투카는 테이블을 내리치고 직접 증거를 찾겠다며 소리치고는 뛰쳐나간다. 그가 떠난 후 남은 동료들은 공작의 부하 중 한 명인 투카가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원장이 갑자기 바람마법과 함께 나타나 투카의 퇴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는 아카데미가 엘리트를 훈련시키는 곳이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하며 직원들에게 악당 헤이샤오를 현장에서 사살하라고 명령한다. 원장은 헤이샤오가 아니더라도 네크로맨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즉시 죽여야 한다고 엄숙하게 분명히 말하며 자신도 모르게 림펑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아카데미의 재시험 임무홀에는 거대한 푸른 마법 포털이 활성화되어 있다. 분홍머리 교관이 재시험을 공지한다. 신입생들은 3시간 안에 5레벨 마수 속을 던전을 클리어해야 한다. 학생들은 5레벨 던전이 현재 레벨에는 너무 어렵다고 불평하고 시간 제한을 걱정하며 공황에 빠진다. 교관은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최대 5명까지 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준비가 되면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이 필사적으로 팀원을 찾고 도움을 줄 고레벨 플레이어를 구하면서 홀은 혼란에 휩싸인다. 혼란 속에서 림펑은 홀로 서서 조용히 자신의 인터페이스를 바라본다. 그는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돌아본다. 분홍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7레벨 마법사 젊은 여성이 그에게 다가온다. 그녀는 예비시험에서 그의 활약을 보고 그가 강하다고 생각하여 팀을 짜자고 제안한다. 림펑은 그 제안을 고려한다. 7레벨 마법사는 매우 강력하지만 팀원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네크로맨서 능력을 노출시킬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그는 혼자 가는 것을 선호한다며 정중히 거절한다. 소녀는 그의 거절을 받아들이고 행운을 빌어준다. 그러고 나서 림펑은 등록 데스크로 걸어간다.
분홍머리 교관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쳐다보고 정말로 어려운 던전에 혼자 들어가는 것인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흑곰의 쓸개솔로 클리어 보상을 원한다고 짐작하며 두루마리를 건넨다. 그녀는 그에게 조심하고 능력 안에서 행동하라고 조언한다. 린펑은 자신있게 두루마리를 받고 경고에 감사한다. 마수 속을 입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지키는 돌 입구 안에서 푸른 포털이 소용돌이친다. 린펑이 포털에 다가가자 2명의 경비원이 그를 멈춰 세우고 팀원들을 묻는다. 린펑은 침착하게 혼자라고 말한다. 걱정스러운 경비원 한 명이 5레벨 던전은 혼자에게 너무 위험하다며 팀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아랑곳하지 않고 린펑은 임무 두루마리를 보여주며 규칙상 단독 입장이 허용된다고 지적한다. 놀란 경비원들은 그가 흑곰의 쓸개 보상을 위해 위험한 단독 도전을 시도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그가 배짱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살아남을 힘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결의를 보고 경비원들은 옆으로 비켜서고 그가 포털로 들어갈 때 한 명이 행운을 빌어준다. 던전 안은 이상한 보라색 알 같은 바위로 가득 찬 어두운 동굴이다. 린펑은 빗속에서 침착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시 돋친 커다란 도마뱀 몬스터 2마리가 나타난다. 이제 6레벨이 된 린펑은 2, 3, 4레벨 몬스터들이 더는 위협이 되지 않음을 안다. 그는 자신의 영혼들을 소환하고 그들은 즉시 도마뱀 몬스터들을 죽인다. 그는 앞을 내다보고 적의 밀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다는 것을 본다. 그는 빛나는 붉은 눈으로 가득 찬 거대한 둥지를 본다. 이 무리를 마주하고 그는 새로운 소환 방법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한다. 린펑이 언데드 소환을 발동하자 도마뱀 시체 주위 땅에서 보라색 번개가 터져나온다. 죽은 몬스터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들의 몸은 이제 유령 같은 푸른 불꽃과 어둠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장군처럼 린펑은 둥지를 가리키며 그의 새로운 부하들에게 돌격하라고 명령한다. 언데드와 살아있는 몬스터들 사이에 혼란스러운 전투가 시작된다. 린펑과 그의 정예 영혼들은 언데드가 공격적이지만 지능이 낮아 간단한 명령만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지켜본다. 전투를 지켜보며 린펑은 이 소환수들이 마나를 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농부 본성에 충실하게 그는 그들을 간단한 농사일에 훈련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린펑은 그의 2정예 영혼에게 공격을 명령하고 그들은 재빨리 싸움에 뛰어든다. 언데드 사냥개 헤이샤오는 무기를 휘둘러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몬스터를 반으로 베어버리며 자신의 우위를 증명한다. 한편 언데드 현자 위에이에는 마법에 집중한다. 그는 주문을 외워 여러 마리의 몬스터를 물방울에 가두어 무력하게 만듭니다. 정예의 영혼들이 일하는 동안 린펑의 마음은 농사 쪽으로 향합니다. 그는 몬스터 영혼과 달리 인간형 언데드는 지능과 기술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미래의 복잡한 농사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데드와 살아있는 몬스터들의 전투는 격렬해집니다. 그의 군단의 효율성 덕분에 린펑이 7레벨에 도달했다는 알림이 뜹니다. 유령 부하들에게 둘러싸인 린펑은 지역을 정리하는 그들의 효율성을 칭찬합니다. 그는 불과 30분 만에 던전 보스방에 도착한 것에 만족하며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안에서는 거대한 금속 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져 덜컹거립니다. 거대한 곰 몬스터가 사슬에 맞서 몸부림치며 포효합니다. 보스와 마주한 린펑은 자신의 통합 전투력을 시험해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두려움 없이 미소 짓습니다. 그는 사령관처럼 행동하며 헤이샤오에게는 정면에서 보스를 상대하고 이에이에에게는 저주로 약화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작은 부대들에게는 보스의 관절과 눈을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거대한 곰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의 소환수들이 일하는 동안 린펑은 구석에 있는 돗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는 마나 회복 열매를 먹으며 관객처럼 전투를 지켜보고 팀의 협동력이 향상되는 것에 만족합니다. 전투가 절정에 달하자 언데드 사냥개 헤이샤오는 날렵하게 야수의 사슬 공격을 피합니다. 그 영혼은 어둠의 에너지를 모아 파괴적인 최후의 일격을 준비합니다. 공격이 명중하고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던전 보스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보스를 물리치자 린펑이 8레벨에 도달했다는 알림이 뜹니다. 린펑은 보스가 떨어뜨린 전리품을 확인하기 위해 걸어갑니다. 그는 솔로 클리어 보상인 희귀한 흑곰의 쓸개를 집어듭니다. 그는 자신의 마법 작물이 주는 버프에 비하면 체력 10 증가는 쓸모없다며 불평하며 시큰둥해합니다. 그 후 시스템은 그의 고유 직업인 농부와 네크로맨서를 감지하고 던전 보상을 계산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앞에는 하나가 아닌 2개의 보상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중 직업이 2배의 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린펑은 시익 웃습니다.
그는 이 허점이 농사에도 적용되어 작물 수확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잠시 후 린펑은 평온한 표정으로 포털에서 걸어 나옵니다. 근처에 있던 지치고 부상당한 학생들은 그가 혼자 클리어했는지 의심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친 곳 없이 깨끗한 그의 모습을 본 그들은 다치지 않고 몬스터와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가 던전 안에 숨어 있었다고 화를 내며 비난합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린펑은 연단으로 걸어가 분홍머리 교관에게 임무 두루마리를 건넵니다. 그녀가 두루마리를 펼치자 임무 성공을 확인하는 빛나는 녹색 체크 표시가 보입니다. 교관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험을 학생이 실제로 혼자 통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의 놀란 침묵에 린펑은 그저 정중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분홍머리 교관은 린펑의 임무 두루마리를 받지만 엄하게 그를 꾸짖습니다. 그녀는 던전을 혼자 클리어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고 경고합니다. 신입생의 사망을 해명하는 것은 아카데미에 큰 홍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린펑은 겸손한 학생처럼 행동하며 정중하게 미소 짓고 교관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만족한 교관은 그에게 최종 면접은 강당에서 열리지만 분명 지쳤을 테니 먼저 쉬라고 조언합니다. 린펑이 사무실을 떠날 때 그는 유리벽을 지나갑니다. 눈치채지 못한 사이 3명의 남학생이 복도에서 포식자 같은 눈빛으로 그를 지켜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교관은 안경을 고쳤습니다. 그녀는 린펑이 겨우 살아남았다고 착각하며 그가 다시는 무모하게 굴지 않기를 바랍니다. 린펑은 아카데미 부지 내의 조용한 숲길을 혼자 걷습니다. 갑자기 그의 감각이 위험을 경고합니다. 아까 그 3명의 학생들이 큰 자루를 들고 나무 뒤에서 매복을 계획하며 몰래 다가오고 있습니다. 린펑은 걸음을 멈춥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싸울 준비를 하는 그의 손에 마법 에너지가 소용돌이칩니다. 덤불 속에서 3명의 매복자들이 망설입니다. 그들은 그가 던전을 혼자 클리어한 것을 걱정하며 속삭이지만 10레벨 미만이고 지쳤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그를 해치울 수 있다고 결정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리더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그의 보상을 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덤불에서 뛰쳐나와 린펑에게 꼼짝 말라고 소리칩니다. 린펑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는 침착하게 그들이 자신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3명의 불량배들이 마법을 발동하며 그를 둘러쌉니다. 그들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그를 조롱하고 마수곰의 쓸개와 스킬 두루마리를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천한 농부로서 분수를 알라고 말합니다. 린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뺨을 극적입니다. 그는 왜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자신을 노렸는지 묻습니다. 뻐드렁니를 가진 불량배 하나가 불편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는 손가락질하며 린펑에게 모르는 척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불량배들은 영구적으로 체력을 10 올려주는 희귀 아이템인 마수곰의 쓸개를 간절히 원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농부에게는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린펑의 머릿속 시스템 그래픽에는 희귀한 마수곰의 쓸개가 체력을 10 올려준다고 표시됩니다. 하지만 그가 키운 체력 수박도 체력을 10 올려줍니다. 린펑은 동정심과 재미가 섞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뒷마당에서 손쉽게 키우는 수박보다 나을 것도 없는 보물 때문에 퇴학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공격자들을 가지고 놀기로 결심한 린펑은 빛나는 마수곰의 쓸개를 내밀며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뻐드렁니 학생은 린펑에게 그것을 내놓으라며 보물을 낚아채려고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대기도 전에 그들 사이에서 마법의 불꽃이 폭발합니다. 충격 속에서 3명의 불량배들은 화상을 피하기 위해 폭발하는 불꽃을 피해 뒤로 뛰어오릅니다. 연기가 거치자 분홍색 양갈래 머리를 한 소녀가 린펑을 보호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녀는 불량배들에게 지팡이를 겨누고 사적인 싸움은 금지되어 있으며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꾸짖습니다. 불량배 리더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이링인 것을 알아보고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례하게 말합니다. 아이링은 그들의 괴롭힘을 참을 수 없으니 자기 일로 만들겠다며 쏘아붙입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돌려 소용돌이치는 불마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불량배 리더는 아무렇지 않은 듯 시익 웃습니다. 그는 그녀가 신고할 기회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비웃습니다. 그녀가 쓸모없는 농부를 보호하니 그냥 그녀도 함께 때려 눕히겠다고 합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치고 3명은 검과 도끼를 꺼내들어 아이린과 린펑 모두를 공격하기 위해 돌진합니다. 린펑은 무심한 표정으로 뒤에서 지켜봅니다. 그는 7레벨인 아이린이 이 악골들을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세 남자가 돌진하는 것을 보며 아이린은 혐오스럽다는 듯 그들의 비겁한 수법을 외칩니다. 그녀는 동맹을 맺을 생각으로 린펑에게 돌아서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 팀을 이루자고 제안합니다. 완전히 충격받은 그녀는 린펑이 이미 자신을 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달리면서 린펑은 마수곰의 쓸개를 그녀를 향해 공중으로 높이 던집니다. 아이린은 반사적으로 그 살덩어리 같은 아이템을 잡습니다. 린펑은 잉크하며 뒤돌아봅니다. 그는 친절한 이방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보물은 그녀의 것이라며 그녀를 새로운 목표물로 만듭니다. 아이린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 속에서 얼어붙습니다. 그녀의 손에 있는 보물을 본 불량배들은 이제 그녀를 공격합니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는커녕 자신이 강도를 당하고 있다고 속으로 불평합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린펑은 목에 수건을 두른 채 앉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쓸모없어 보이는 전리품 스킬 두루마리를 보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손에 턱을 괴고 있다가 자신의 이중 능력에 대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직감에 따라 린펑은 두루마리를 들고 녹색 영혼 식물 만화와 보라색 강령술사 만화를 모두 주입한다. 실험은 성공했다. 시스템 알림이 그가 새로운 스킬인 특수 재배를 배웠다고 알린다. 린펑은 흥미롭게 설명을 읽는다. 초급 스킬은 만화와 재료를 사용해 식물처럼 언데드 소환수를 재배하여 레벨과 등급을 올릴 수 있게 해준다. 린펑은 두루마리가 쓸모없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 짓는다. 두 종류의 만화를 동시에 활성화해야 했는데 그것은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새로운 힘을 시험하고 싶어 안달이 난 그는 일어서서 도마뱀과 두 정예를 포함한 언데드 부대 전체를 소환한다. 그가 특수 재배를 활성화하자 녹색의 생명 에너지가 손가락에서 언데드 하인들에게로 흘러들어간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이제 흑응이 된 헤이샤오의 상태창에 레벨이 6에서 8로 뛴 것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언데드 현자 위에의 레벨도 6에서 8로 오르고 그의 푸른 기운은 더욱 강해진다. 그가 최근에 부활시킨 거대한 마각곰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 레벨 7에서 9로 뛰어오른다. 심지어 약한 마각 도마뱀들조차 진화하여 레벨 5와 6에서 레벨 7로 오른다. 순식간에 자신의 군대가 훨씬 강해지는 것을 보며 린펑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중얼거린다. 그의 두 정예 장군인 헤이샤오와 위에이에는 그의 뒤에 서서 훨씬 더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그러나 엄청난 파워업에도 불구하고 린펑은 단점을 생각하며 표정이 심각해진다. 소파에 편히 앉아 그는 한숨을 쉰다. 그의 걱정은 싸움이 아니라 농사에 관한 것이다. 그는 실험으로 가족의 밭을 망치는 것을 참을 수 없기에 새로운 농지가 필요하다고 걱정한다. 린펑은 편안하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휴게실을 나선다. 그는 곧바로 이전에 속였던 소녀 아이린과 마주친다. 사과하는 대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마각곰의 쓸개를 언급하며 말을 건다.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일부러 그 아이템을 줬다고 확인시켜준다. 아이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꾸러미를 움켜쥔다. 그녀는 그 아이템이 엄청나게 귀중한 것이라며 그가 그냥 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소리친다. 린펑은 반쯤 감은 눈으로 그녀를 보며 그녀의 반응에 혼란스러운 척한다. 그는 사람들이 그런 쓰레기 같은 재료를 보물처럼 취급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걸어간다. 자신의 수박이 훨씬 뛰어난데도 아이린은 어안이 벙벙해진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보상을 쓰레기라고 부른 것에 모욕감을 느끼며 자신이 잘못 들었는지 궁금해하며 말을 더듬는다. 다음 실험을 위해 사적인 공간을 찾아 린펑은 숲속 깊이 들어간다. 그는 숲의 빽빽한 곳에 멈춰서서 목격자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한다. 혼자인 것을 확신하고 그는 특수 재배를 활성화한다. 언데드를 위한 이 스킬이 식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며 그의 손에 에너지가 소용돌이친다. 그는 식물에게 마법을 시전한다. 그것은 뒤틀리고 변이하여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괴물 같은 식인 꽃이 된다. 린펑은 지루한 표정으로 식물을 쳐다본다. 그는 실망스럽게도 자신의 농장에서 만든 돌연변이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린펑은 자신의 실험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얼어붙는다. 놀랍게도 그가 만든 돌연변이 식물은 거대한 크기로 빠르게 자라난다. 린펑은 거대한 식물이 스스로 뿌리를 뽑고 걷는 것을 충격 속에서 지켜본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스킬이 작물을 움직이게 하여 이동하는 식물 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조사관 투카는 영역 탐지기의 수치를 따라 숲속을 뛰어다닌다. 그는 나뭇가지에 착지하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한다. 그는 마침내 강령술사의 기운을 추적했다고 믿는다. 투카는 땅으로 내려와 길에서 린펑을 지나쳐 걷는다. 린펑은 그를 알아채지만 침착하게 계속 걷는다. 그러나 투카는 멈춰서서 린펑을 붙잡으려고 그의 어깨를 잡는다. 린펑의 옷차림을 보고 투카는 그가 농부라는 것을 알아본다. 그는 경멸하며 린펑을 쳐다보고 농부는 위협이 아닐 것이라 단정하며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투카는 순수한 혐오감으로 린펑을 바라보며 그의 낮은 등급의 직업을 명백히 얕보고 있다. 그는 공격적으로 린펑에게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린펑은 생각에 잠긴 척하며 이상한 사람을 봤다고 대답한다. 투카는 간절하게 어디냐고 묻는다. 린펑은 무표정하게 투카의 코를 가리킨다. 그는 투카 자신이 바로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암시한다. 투카는 쓰레기에게 조롱당하자 분노로 폭발한다. 그는 자신이 선일 아카데미의 엘리트이자 철사자 공작의 조카라며 존중을 요구하며 소리친다. 굴욕을 견디지 못한 투카는 그의 무례함 때문에 그 학생을 죽이겠다고 선언한다. 주먹에 불을 붙여 그는 린펑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날린다. 숲속 깊은 곳에서 대치는 격화된다. 조롱에 격분한 투카는 녹색 에너지에 둘러싸인 거대한 늑대 인간으로 변신하며 린펑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한다. 린펑은 변신의 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팔짱을 낀다. 그러나 그는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의 눈빛은 이 엘리트를 한 손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감명받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야수 형태로 변한 투카는 발톱에 많아 구체를 들고 죽일 기세로 돌진한다. 린펑은 발차기로 공격을 막으며 투카에게 자신의 특별한 무기를 맛보라고 소리친다. 린펑이 사용한 것은 언데드 만화에 오염된 독성 농작물인 투구꽃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는 그것을 강력한 마비 효과가 있는 가루로 빻았다. 투카는 린펑이 걷어찬 주머니에서 나온 가루를 들이마신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야수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워하며 왜 갑자기 힘이 사라졌는지 의아해한다. 린펑은 태연하게 코를 후비며 그것이 그저 평범한 식물 가루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사악한 녹색 기운을 띤 채 미소 지으며 그는 식물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농부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하며 투카를 조롱한다. 그리고 그는 약해진 야수의 턱에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 싸움은 조사관에게 완전한 굴욕으로 끝난다. 투카는 속옷만 입은 채 나무에 묵인다. 린펑은 그를 머리 좀 식히라며 남겨두고 평범한 농부에게 졌다고 조롱하며 떠난다. 늦었다는 것을 깨달은 린펑은 최종 면접을 위해 강당으로 서두른다. 그는 비범 아카데미에 도착하고 지원자들에게 모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린펑이 군중 속을 걸어갈 때 학생들은 그를 여자에게 빌부터 사는 겁쟁이라고 부르며 그의 단독 던전 클리어를 의심하는 뒷담화를 듣는다. 린펑은 그들을 무시하고 군중을 훑어본다. 그는 몇몇 엘리트 레벨로 지원자들을 보지만 자신의 우위에 자신감을 유지한다. 갑자기 분홍머리 소녀 아이링이 다가온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종이 봉투를 건네고 그가 제안했던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말한다. 린펑은 그 제안을 거절한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에게 가지라고 말하며 자신에게는 쓸모없다고 한다. 그는 수박을 먹으며 걸어간다.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은 그의 과일조차 일시적인 버프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챈다. 린펑은 자신의 작물이 훨씬 뛰어난데도 왜 그들이 마가꼬메 쓸개를 보물처럼 취급하는지 의아해한다. 강당 안에서는 교관과 학생들이 상호 선택 과정에서 서로를 선택하고 있다. 원장은 명단을 보고 첫 번째 지원자인 시엔을 부른다. 짧은 머리의 한 청년이 일어나 자신을 레벨 6의 흑속성 전사라고 소개한다.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시엔은 거대한 기계식 돌 갑옷을 소환한다. 한 근육질 교관이 감명받아 자신이 레벨 44의 흑속성 버서커라고 밝히며 시엔의 멘토가 되겠다고 제안한다. 시엔은 흥분하며 수락한다. 원장은 계속 진행하여 마침내 린펑의 이름을 부른다. 린펑은 관객석에서 일어선다. 그의 상태가 발표되자 녹색 에너지가 그를 둘러싼다. 레벨 8 영혼 농장 군주. 그의 높은 레벨에 주변이 술렁였다. 교관들은 그의 가치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한 명은 그 나이에 8레벨은 인상적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한 명은 그저 농부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근육질 교관은 아카데미가 총알바지가 아닌 최전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 비웃었지만 동료는 린펑의 우수한 시험 성적을 언급했다.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 학장은 모노클을 고쳐 쓰고 소년의 전투 능력 평가를 제안했다.
다른 교관들도 동의했고 근육질 교관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며 웃었다. 학장은 린펑에게 시험을 치를 것인지 물으며 전투 잠재력 없이는 최전선에서 마족과 싸우는 것이 무의미한 희생이라고 경고했다. 린펑은 고개를 숙여 위험을 계산했다. 그의 전투 능력은 낮고 비밀인 네크로맨서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싸워야 한다. 도전을 마주한 린펑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으며 제안을 수락했다. 강당 중앙이 경기장을 위해 비워졌다. 학생들이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린펑은 교관과 마주섰다. 대지버서커 교관이 미소를 지으며 규칙을 설명했다. 린펑은 전투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 그를 상대로 5분을 버텨야 했다. 갑자기 교관이 거대한 황금빛 에너지를 터뜨리며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었다. 그의 기세에 눌린 학생들은 40레벨 전사의 힘에 겁을 먹고 무릎을 꿇었다. 린펑은 뒤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서 있었다. 구경꾼들은 그가 압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 놀랐다. 감명받은 교관은 그를 칭찬하며 전력으로 공격하라고 말했다. 린펑은 자세를 안정시켰다. 그는 압박이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반격하기로 결심하고 하인들을 소환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주문을 외우면서 그는 자신의 전략을 드러냈다. 자연의 만화로 언데드 소환수를 감싸 어두운 기운을 가리는 것이다. 거대한 잎사귀 생명체가 나타났다. 린펑은 양배추 같은 곰이 사실 언데드 몬스터라고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위장한 곰이 녹색 에너지를 뿜으며 포효했다. 풍부한 자연 만화에 속은 교관은 희귀 변종 직업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측했다. 싸움을 갈망하던 교관은 자신의 이중톱니 칼날을 뽑아들고 그 생명체에게 공격하라고 손짓했다. 양배추곰이 앞으로 돌진했고 교관은 그것을 막을 준비를 했다. 거대한 소환수가 빠른 속도로 방을 가로질러 돌진했다. 교관은 정면으로 돌진에 맞섰고 빛이 터지면서 칼날과 곰의 발이 부딪혔다. 교관은 싸움을 즐기기 시작했고 광란의 빠른 공격을 퍼부으며 소리쳤다. 그의 칼날은 황금빛 잔상이 되어 곰을 계속 베었고 마법의 잎사귀들이 흩날렸다. 피해에도 불구하고 곰은 물러서지 않았다. 학장은 보통의 소환수라면 사라졌을 것이라며 그 생명체의 충성심을 칭찬했다. 교관은 놀랍도록 민첩하게 양배추곰의 공격을 피하고 힘껏 반격했다. 학장은 옆에서 비판적으로 지켜보며 교관인 늙은 개가 학생을 상대로 고전하고 있는지 의아해했다. 한편 린펑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언데드 하인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으므로 치명상도 만화로 고칠 수 있는 긁힌 상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교관은 체면을 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땀을 흘렸다. 그는 린펑이 예상보다 재능이 있다고 인정하고 진지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린펑에게 시익 웃으며 죽은 소환수의 값을 치러주겠다고 약속하고 똑똑히 보라고 말했다. 교관은 피의 갈증이라는 강력한 기술을 발동하여 앞으로 돌진했고 빛나는 칼날을 양배추곰에게 깊숙이 찔러 넣었다. 치명적인 공격의 소환수는 녹색빛으로 산산조각 나며 사라졌다. 생명체가 사라지자 교관은 팔짱을 끼고 자신의 승리에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는 린펑에게 죽은 소환수 때문에 울어도 괜찮다고 놀렸다. 린펑은 위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짜 눈물을 닦으며 망연자실한 척했다. 하지만 교관의 승리는 짧았다. 린펑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며 그의 주위에 다시 녹색 에너지가 솟구쳤다. 교관은 그 변화에 충격을 받아 소년의 슬픔이 너무 커서 감정이 다친 것인지 의아해했다. 갑자기 린펑의 발밑에서 거대한 덩굴들이 땅에서 솟아올랐다. 덩굴들이 뻗어나와 교관을 단단히 묶었다. 그는 린펑이 너무 많은 소환수로 비겁하게 싸운다고 소리치며 발버둥쳤다. 린펑이 교관을 가둔 덩굴을 조종하면서 둘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지기 싫었던 교관은 포효하며 황금빛 에너지로 덩굴을 산산조각냈다. 싸움이 격화되기 전에 학장이 앞으로 나서며 무서운 눈빛을 쏘았다. 그는 그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했다. 그가 손을 흔들자 푸른 에너지가 방출되어 둘을 갈라놓았고 평가는 끝났다. 학장은 린펑을 인정하며 그가 아카데미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모든 자연 계열 교관들이 전쟁에 나가 있어 그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평가가 끝나자 린펑은 학장에게 여전히 수련 자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학장은 그가 표준 자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는 린펑이 아주 잘했기 때문에 특별한 요청을 한 가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장은 그가 상위 등급 아이템이나 무기를 요청할 것이라 기대하며 기다렸다. 린펑은 자유와 자원을 얻는 것이 완벽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학장이 놀랍게도 린펑은 명랑하게 땅 한 떼기를 요청했다.
학장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학생이 왜 고급 장비 대신 흙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을 요구했다. 린펑은 미소 지으며 자신의 논리를 설명했다. 영혼 농장주로서 그는 작물을 위한 농장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그 논리를 받아들인 학장은 동의했다. 그는 린펑에게 도시 서쪽의 훈련용 황무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제안하며 나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말했다. 아카데미의 다른 곳에서는 다른 학생들을 위한 평가가 계속되었다. 행정 건물 안 한문에 교장실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안에서 한 남자가 린펑의 파일을 검토하며 영혼 농장주라는 직업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갑자기 분홍머리 교관이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남자를 교장이라고 부르며 긴급한 소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암울한 소식이 담긴 태블릿을 건넸다. 보고서는 린펑이 싸웠던 조사관 투카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흑마법 흔적과 가슴에 구멍이 난 채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직원들은 네크로맨서가 그를 죽였다고 확인했고 이제 아카데미에 한 명이 잠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린펑은 지도를 이용해 서성 훈련 황무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며 옛단 숲길에 다다랐다. 그는 황량한 숲을 둘러보며 학장이 배정한 땅임을 확인했다. 그가 토지 증서를 활성화하자 손안에 녹색 마법 계약서가 나타났다. 시스템 창이 위치를 확인시켜 주었다. 펑천시 서성훈련지 백무 초월 아카데미 소유. 알림창은 1년 임대와 침입자를 막는 격퇴 결계가 활성화되어 린펑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린펑은 1년 임대가 인색하다고 불평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1년 후에 전장으로 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불평을 접어두고 두 팔을 활짝 벌리며 백무의 땅을 혼자 쓰게 되었으니 이제야 영혼 농장주가 된 것 같다고 선언했다. 그는 네크로맨서 만화를 이용해 하늘을 가리켜 소환 균열을 열었다. 그는 정의 영혼인 위에이에와 헤이샤오 그리고 곰과 도마뱀 부하들까지 자신의 모든 언데드 노동력을 소환했다. 시익 웃으며 그는 황무지를 가리키고 자신의 군대에게 일하라고 명령했다. 언데드 부하들이 농사를 시작했다. 언데드 사냥개 헤이샤오는 치명적인 발톱으로 난폭하게 땅을 갈았다. 언데드 현자 위에위에는 수마법을 사용하여 나무를 베는 동시에 땅에 물을 댔다. 거대한 언데드 곰이 쟁기를 끄는 동안 작은 영혼들이 씨앗을 뿌려 괴물들을 효율적인 농장 일꾼으로 만들었다. 부하들이 일하는 동안 린펑은 선글라스와 수박을 들고 라운지 의자에 서시면서 마법이 삶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생각했다. 창백하고 발톱이 있는 손이 갑자기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휴식을 방해했다. 린펑은 선글라스를 내리며 벌써 땅을 다 개간했냐고 물었다. 그는 녀석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놀랐고 명령 없이 보고한 것에 감명받았다. 그는 등 뒤에서 이상하고 어색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가 돌아보니 불사의 현자 위에가 혼란스러운 듯 인간처럼 머리를 극적이고 있었다. 린펑은 그 웃음이 단순한 반사작용임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언데드에게 복잡한 의식을 기대하는 건 너무 큰 욕심이었다. 린펑은 어색한 상호작용을 무시하며 등을 돌렸다. 그의 등 뒤에서 불사의 현자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뻣뻣하고 인위적인 미소가 고정되어 있었다. 잠시 후 린펑은 온실 안에서 자신의 특별한 작물을 확인하고 있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에는 덜 익은 식물들이 이미 생명력 플러스 1, 공격력 플러스 1, 체력 플러스 1과 같은 영구적인 버프를 제공한다고 표시되었다. 린펑은 다른 이들이 고된 수련을 견디는 동안 자신은 작물을 먹는 것만으로 힘을 얻는다는 생각에 환하게 웃었다. 자신의 힘의 잠재력을 생각하며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만약 이 작물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마족은 무력해질 것이다. 그는 이 마법 작물들을 공개적으로 심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온실을 위장하기 위해 바깥에 평범한 작물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3일 후 농장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 삽들이 땅을 파헤치며 감자를 수확하고 있었다. 린펑은 자신의 언데드 군단에게 농작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파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언데드 괴물들이 밭에서 일하는 것을 보며 린펑은 그들의 빨라진 파종 속도에 만족했다. 갑자기 린펑이 부하에게 멈추라고 소리치며 얼굴에 충격을 드러냈다. 그는 언데드 도마뱀 한 마리가 막 캐낸 감자를 몰래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린펑이 그 도마뱀을 쳐다보자 녀석은 죄책감 어린 눈으로 돌아보았다. 푸른 시스템 창이 나타나 언데드 도마뱀이 일시적으로 6레벨에 도달했으며 골밀도와 방어력이 증가했다고 표시했다. 린펑은 도마뱀이 감자를 단 하나만 먹었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데이터를 연구했다.
그는 자신의 언데드 소환수들도 작물로부터 능력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턱을 만졌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군단에 미치는 효과를 기록하며 실험을 시작했다. 그날 밤 빛나는 붉은 눈을 가진 그림자 같은 형체가 농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술 장비를 입은 푸른 머리의 침입자가 옥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난 정찰 때는 없었던 새 건물들을 기이하게 여겼다. 침입자는 온실의 얇은 벽 정도는 쉽게 벨 수 있다며 비웃으며 거만하게 단검을 뽑았다. 유리창 너머로 엿보니 해먹에서 자고 있는 린펑이 보였다. 그는 경비가 한 명뿐인 것이 함정인지 의심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삐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당황한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땅이 폭발하는 순간 뛰어올라 간신히 폭발을 피하며 옥상을 가로질러 미끄러졌다. 폭발의 원인은 감자지뢰로 폭발하기 전에 짹짹거리는 안테나를 가진 귀여운 둥근 생물체였다. 암살자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첫 폭발을 피했다. 그는 착지하며 자신의 저레벨 상대가 적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시익 웃었다. 땅이 울리고 수십 개의 감자지뢰가 그를 둘러싸며 터져나오자 그의 자신감은 사라졌다. 암살자는 땀을 흘리며 이 이상한 생물체들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욕설을 내뱉었다. 지뢰들이 하나씩 터지면서 거대한 연쇄 반응이 시작되어 눈부신 빛으로 그 지역을 뒤덮었다. 옥상 전체가 폭발에 휩싸였다. 연기 속에서 빛나는 녹색 묘목이 갑자기 땅에서 솟아났다. 묘목이 덩굴로 만들어진 여성의 형상으로 빠르게 자라나면서 마법 에너지가 강해졌다. 자연의 정령은 힘으로 넘쳐났고 그녀의 눈은 보라색과 녹색으로 빛났다. 그녀는 위험한 기운을 뿜어내며 침입자를 노려보았다. 암살자는 마법과 연기의 뒤로 날아가며 이 압도적인 상황을 저주했다. 그는 만신창이가 되어 더러워진 채로 착지하며 대공의 신임을 얻기 위해 겨우 2번 왔을 뿐이라고 투덜거렸다. 그는 후퇴를 거부하고 얼굴에 피를 닦으며 단검을 꽉 쥐었다. 그는 폭발을 멈추기 위해 자연의 정령을 베어버리기로 결심했다. 어둠 속에서 암살자는 자신을 공격하는 마법 덩굴들을 맹렬하게 베어냈다. 싸우면서 그는 자연의 야수들에게서 풍기는 뚜렷한 언데드 기운에 혼란스러워했다. 불가능한 조합이었다. 그 기운이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마족의 주교가 그에게 펑찬시로 가서 그들의 종족과 계약을 맺은 후 사라진 네크로맨서 헤이샤오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암살자는 이제 그가 미스터리를 풀었다고 믿었다. 이 농장이 바로 헤이샤오의 비밀 은신처였다. 경멸하며 작물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는 헤이샤오가 여기서 어떤 비밀스러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자신들의 종족을 배신했다고 추측했다. 암살자는 식물들과 싸우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판단하고 밤속으로 후퇴했다. 그는 함정에 머무르기보다는 헤이샤오의 위치를 찾는 것을 우선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농장은 다시 평화로워 보였다. 린펑은 어제 대부분의 씨앗에 비료 주는 것을 마쳤다는 것을 떠올리며 괭이를 들고 행복하게 밭으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충격으로 굳어졌다. 멍해진 그는 괭이를 떨어뜨렸고 괭이는 땅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는 거대한 분화구 앞에 서서 파괴된 온실의 잔해를 절망적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기도 전에 거대한 그림자가 하늘에서 그를 덮쳤다. 강력한 존재감을 감지하자 린펑의 슬픔은 진지한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검은 용이 제복을 입은 두 인물을 태우고 내려왔다. 린펑은 집행팀을 알아보고 그들이 왜 자신의 농장에 왔는지 불안하게 궁금해했다. 집행팀은 주위를 조사했다. 그들의 탐지기는 마족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여기임을 확인했다. 그들은 황무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심했다. 그들은 들어가려 했지만 시스템이 그들을 막으며 그 땅이 합법적으로 임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한 장교가 파일을 확인하며 임대를 인정했지만 잠재적인 마족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이 집행팀임을 밝히며 푸른 장벽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린펑은 당국이 왜 여기에 왔는지 속으로 당황하며 초조하게 쳐다보았다. 장교는 자신들의 장비가 이 부지에서 마족 에너지를 감지했다고 설명하며 린펑에게 조사를 위해 장벽을 열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린펑은 방금 임대한 땅에 어떻게 마족 에너지가 있을 수 있냐고 물으며 순진한 척했다. 그러나 다른 장교가 나타나 왜 일개농부가 문을 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화를 내며 물었다. 새로운 장교는 불타는 기운을 뿜으며 최근 조사관이 마족에게 살해당해 이 장소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빛나는 주황색 눈으로 린펑을 노려보며 그를 마족의 스파이라고 비난했다.
위험한 비난에 직면한 린펑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에 땀을 흘리며 조용히 서 있었다. 서성훈련 황무지 장벽 밖 상황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루가 린펑에게 공격적으로 소리치며 스파이는 항복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파트너인 안경 쓴 장교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하루에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최근 투카의 죽음과 마족 에너지 때문에 린펑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인정했다. 외교적인 접근을 취하며 안경 쓴 장교는 린펑에게 협조하여 장벽을 열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린펑은 그들이 안에 있는 언데드 군단을 찾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싸우지 않고 그들을 떠나게 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는 피해자인 척하기로 결심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천한 직업을 무시한다고 불평했다. 그는 단지 조용한 곳에서 농사를 짓고 싶었을 뿐인데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안경 쓴 장교는 동정심을 느끼고 하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저 소녀는 충분히 불쌍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하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누구든 불쌍한 척할 수 있다며 소리치고 물러서기를 거부했다. 이성을 잃은 하루의 주먹이 황금빛 에너지로 빛나며 공격을 준비했다. 하루가 강력한 장타를 린펑의 가슴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명중시켰다. 하지만 린펑은 혼란스러워하며 완벽하게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높은 체력 능력치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했다. 이는 그가 평범한 농부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부상당한 척하기로 결심했다. 린펑은 땅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하루는 자신의 손을 보고 그 학생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그렇게 강력한 일격을 맞고도 어떻게 죽지 않았는지 물었다. 연기에 몰입하며 린펑은 고통스럽게 올려다보며 장교들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자신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린펑의 녹색 기운을 본 다른 장교가 하루를 꾸짖습니다. 그는 그것이 마족이 싫어하는 순수한 자연 만화라고 설명하며 그 소년이 첩자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안경 쓴 장교는 린펑을 일으켜 세우며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린펑의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을 속인 린펑은 그 장교를 정의로운 관리라 부르며 따뜻하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장교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하루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린펑에게 포효합니다. 그는 분노에 차 린펑을 다시 치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들이 즉시 끼어들어 공격을 막으며 그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습니다. 하루는 동료들을 격렬한 분노로 쏘아보며 이를 갈지만 결국 물러섭니다. 더는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장교들은 농장을 떠나 날아갑니다. 홀로 남은 린펑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는 평화롭게 농사짓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런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마법의 종이약 한 마리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린이 돌아가자 종이약이 따라오며 교무처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음날 아침 신입생 입학 능력시험 및 등급전을 위해 아카데미 훈련장으로 오라는 명령입니다. 종이약은 사라집니다. 린펑은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한탄하며 한숨을 쉽니다. 먼 절벽 위에서 두 명의 강력한 인물이 린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농장의 에너지를 감지하고는 자연 만화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수하고 장엄하다고 감탄합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남자에게 저 소년이 정말 농부냐고 묻습니다. 아카데미의 교장인 그 남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시스템에는 영혼 농장군주로 등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교장은 그녀에게 레벨 50의 자연 대마법사가 소년의 재능에 감명받았냐고 놀립니다. 여자는 린펑에게 비밀이 있다고 의심하지만 그의 순수한 자연 마력이 의심을 거두게 한다고 확인합니다. 마족들은 그렇게 순수한 생명의 기운에 혐오감을 느낄 겁니다. 소년이 위협이 아니라는 것에 만족한 교장은 쇼는 이제 시작이라며 떠나자고 신호를 보냅니다. 녹색 바람 마법에 둘러싸인 채 두 인물은 사라집니다. 다음날 아침 신입생들이 아카데미 훈련장에 모입니다. 그들은 이미 면접을 마치고 지도 교수를 선택했는데 또 시험을 본다며 혼란스러워하고 불평합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바로 시작될 줄 알았기에 좌절합니다. 린펑은 군중 속에서 조용히 서서 시험에 대한 내부 정보가 있다며 자랑하지만 공유는 거부하는 한 학생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분홍머리 교관은 갑작스러운 추가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혼란을 인정하며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마족의 공세가 거세져 도시의 방어선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카데미는 즉시 학생들을 최전선에 투입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전쟁에 보내지려고 입학한 게 아니라 공부하러 온 거라며 불평하며 공황에 빠집니다. 교관은 요새가 함락되면 마족이 도시를 침공할 것이라고 엄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하기 위한 의무적인 징집입니다. 군중 속에서 아이링은 옆에 있는 어린 소년이 초조하게 소리치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린펑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침착하게 서 있습니다. 아이링은 얼굴을 붉히며 그를 힐끗 쳐다보고 저렇게 뛰어난 사람도 징집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교관은 모든 신입생에게 전투시험을 위해 훈련장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걸어가면서 린펑은 농부는 최전선에 뽑히지 않을 테니 자신의 농사 계획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에서 한 여학생이 린펑의 직업을 조롱하며 영혼 농장 군주는 숨는 것만 잘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거만하게 자세를 취하며 그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불을 뿜지만 린펑은 가볍게 피합니다. 그는 그녀의 느린 속도와 약한 불로는 감자도 못 굽겠다며 모욕합니다. 소녀는 그의 모욕에 격분합니다. 그녀는 불꽃의 정령을 소환하기 위해 극적인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린펑은 그녀가 긴 주문을 계속 외우는 것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갑자기 그는 그녀의 배를 주먹으로 치며 긴 시전 시간을 비난하며 방해합니다. 소녀는 경기장 밖으로 날아가고 린펑이 승자로 선언됩니다. 연승을 거둔 후 린펑은 통과하기에 충분히 이겼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너무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음 경기에서 질 계획을 세웁니다. 자연 대마법사인 베라가 승리한 린펑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물을 주며 그의 재능은 더 높은 무대에 설 자격이 충분하다며 그의 실력을 칭찬합니다. 린펑은 그녀를 궁금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더 높은 무대가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베라는 그가 학점을 따서 명문 선일 아카데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더 나은 기술, 강력한 지도 교수, 그리고 전설적인 무기 같은 혜택들을 나열합니다. 하지만 린펑은 별 감흥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며 정중하게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는 베라를 놀라게 합니다. 베라는 그의 거절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힘이나 전설적인 아이템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린펑은 평화롭게 농사지을 더 넓은 땅이라는 그의 소박한 소망을 밝힙니다. 혼란스러워하며 베라는 그의 목표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가정하며 땅을 경작한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린펑은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땅을 경작하는 것이 자신의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베라는 이것을 오해하여 더 많은 땅을 되찾는다는 것이 마족으로부터 인류의 영토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이 끼어들며 린펑이 이미 서부 황무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그 넓은 땅으로도 부족하냐고 묻습니다. 린펑은 순박한 농부처럼 웃으며 교장에게 농사는 땅이 많을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시스템이 다음 경기 린펑 대 아이링을 발표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린펑은 이전에 도와줬던 소녀와 맞설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린펑이 걸어가자 교장은 그를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베라는 여전히 그의 야망을 오해한 채 그가 원하는 땅을 주자고 제안합니다. 교장은 베라가 그 학생을 마음에 들어하고 영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냅니다. 베라는 린펑이 재미있는 아이라며 한마디 합니다. 린펑과 아이링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준비를 마치고 서서 그와 싸우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지며 봐주지 않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린펑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그녀를 이길 수 없으니 항복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아이링은 그의 항복 시도를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격분한 그녀는 소리치며 빠른 속도로 그에게 돌진합니다. 린펑은 그녀가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강력한 형태를 사용하는 것에 짜증이 나 스트레스 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린펑은 자연 마법을 소환하여 땅에서 녹색 에너지가 솟구치게 합니다. 굵은 덩굴들이 솟아올라 아이링의 몸을 감싸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링은 자신의 힘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몸을 비틀고 발로 차 덩굴을 깨끗하게 잘라내고 스스로를 해방시킵니다. 경기장 밖에서 베라는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교장에게 10레벨 미만의 학생이 저렇게 순수한 만화를 가질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도 충격받았다고 확인해줍니다. 매료된 베라는 자신이 아는 80레벨 자연계 능력자조차 그의 만화만큼 순수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의 미래는 무한하다고 예측합니다. 경기장에서 아이링의 불마법이 린펑의 덩굴과 충돌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베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린펑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교장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그의 스승이 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를 정정합니다. 그녀는 그 반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 교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보며 악마들이 그녀의 뇌를 태워버렸냐고 묻는다. 베라는 집착에 찬 미소를 지으며 설령 뇌가 타버렸더라도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단호히 말한다. 경기장 안 린펑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인다. 그는 아이링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관중들에게는 잔상으로만 보인다. 아이링은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이지만 린펑은 그녀의 공격을 손쉽게 피한다. 민첩함을 충분히 보여준 린펑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약한 척 항복할 때라고 결심한다. 하지만 교장이 끼어들어 만약 일부러 패배하면 아카데미가 시 서쪽에 있는 그의 땅 소유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린펑은 자신의 농장이 위태롭다는 것을 깨닫고 얼어붙는다. 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격분하자 그의 눈이 푸른 마력으로 빛난다. 그는 그들이 땅을 되찾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심한다. 아이링은 그의 기운이 갑자기 변한 것을 눈치채고 그가 이제야 진심으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진다. 린펑은 막대한 양의 녹색 자연 만화를 모아 양손 주위에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아이링은 갑작스러운 압박감에 깜짝 놀란다. 그녀는 거대한 화염구를 그에게 날리는 것으로 반응한다. 피하는 대신 린펑은 땅을 내리쳐 충격파를 일으켜 화염구를 흐트러뜨린다. 그는 진심 펀치라고 외치며 연기와 불길을 뚫고 그녀를 향해 돌진한다. 주먹을 날리는 순간 그의 주먹이 강렬한 녹색 에너지로 빛난다. 아이링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압도적인 힘의 겁에 질려 눈을 크게 뜬다. 싸움이 끝난 후 린펑이 승리한 채 서 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아이링에게 봐줘서 이긴 것이라며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한다. 관중들은 충격에 빠져 저 농부가 지금까지 진짜 힘을 숨겨왔던 것인지 수군거린다. 한 학생은 자신이 린펑보다 더 농부 같다고 농담한다. 한편 베라는 매료된 채 전투를 분석한다. 그녀는 그의 정밀한 자연의 힘제어 능력을 보고 그것이 근원에 가깝다고 말한다. 경기가 끝나고 린펑이 승자로 선언된다. 그는 아이링이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민다. 아이링은 얼굴을 붉히며 그의 손을 잡는다. 그녀는 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패배를 받아들인다. 린펑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그녀가 더 강하고 자신은 그저 힘만 셀 뿐이라며 겸손하게 자신의 실력을 낮춰 말한다. 그가 돌아서자마자 그의 냉정한 가면이 벗겨진다. 그는 하마터면 땅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이마에 땀을 닦는다. 교장이 만족스러운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린펑에게 그의 실력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한다. 평정을 되찾은 교장은 이염 있게 선다. 린펑은 땅에 대한 자비에 감사하고 교장은 그에게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다. 린펑이 걸어가면서 그의 표정이 짜증으로 바뀐다. 그는 속으로 자신의 농장을 위협한 늙은이를 저주하며 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한다. 잠시 후 캠퍼스를 걷던 린펑은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다. 갑자기 그는 나무 근처에서 마력의 동요를 감지한다. 긴 녹색 머리카락에 녹색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빛과 함께 나타난다. 그녀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린펑 학생에게 자신의 수련을 지도해달라고 부탁한다. 린펑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쳐다보고 왜 전투계 학생이 농부에게 지도를 구하는지 묻는다. 그 소녀는 신이 나서 자신을 베라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그의 경기를 봤는데 자연 만화의 사용이 완벽해서 그의 방식이 자신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한다. 린펑은 학생에게 부탁하기보다는 공식 자연계 교관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안하며 그녀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한다. 베라는 직함보다 실력이 더 중요하다며 포기하지 않고 간청한다. 그녀는 단지 가끔 그의 밭에 들러 관찰하고 배우고 싶을 뿐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진심을 보이기 위해 그녀는 그의 기운을 느낄 기회를 얻는 대가로 농장 일을 돕겠다며 깊이 절한다. 린펑은 그녀가 자신의 돌연변이 작물을 발견할까봐 걱정하며 당황한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 린펑은 자신의 전투 실력은 단지 무식한 힘 덕분이었고 가르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거짓말하며 다시 거절한다. 갑자기 교장이 끼어든다. 그는 린의 어깨에 손을 얹고 교장을 봐서라도 동의하라고 압박한다. 그러고 나서 교장은 몸을 숙여 린펑의 귀에 위협적인 말을 속삭인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린펑의 표정이 충격으로 바뀐다. 패배한 린펑은 한숨을 쉬며 그녀가 오는 것을 허락한다.
베라는 매우 기뻐한다. 그녀는 행복하게 활짝 웃으며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일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린펑의 팔을 껴안고 지금 가도 되냐고 묻는다. 얼굴을 붉히며 그는 동의하고 도시 서쪽으로 길을 안내한다. 나중에 농장에서 베라는 자신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농사복을 입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묻는다. 경계하며 린펑은 그녀를 온실의 작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고 결심한다. 그는 바깥 들판을 가리키며 그 지역에 익숙해지라고 말한다. 그는 새로운 묘목을 돌봐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 온실로 들어간다. 들판에 홀로 남은 베라는 작물을 분석한다. 그녀는 야외 식물조차도 순수한 자연 만화로 자란 고급 품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그녀는 린펑을 생각하며 얼굴을 붉힌다. 그의 농사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녀의 호기심은 더욱 커진다. 1시간 후 베라는 땅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일에 깊이 집중하고 있다. 그녀는 흙덩이를 살펴보다가 흙마저도 높은 수준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고 중얼거리며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뜬다. 린펑은 그녀가 땅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는다. 베라는 작물이 평범한 흙에서 자라는 것을 보고 특별한 강화제를 사용했는지 묻는다. 린펑은 그냥 보통 흙이라고 확인해준다. 그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보잘것없는 농부로서 비싼 비료를 살 여유가 없다고 설명한다. 린펑은 시든 식물을 가리키며 영양분이 없어서 작물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다고 말한다. 베라는 생각에 잠겨 식물을 빤히 쳐다본다. 그녀는 그의 자연 만화가 매우 뛰어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줘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녀는 학생들이 창고에서 던전 재료를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학교 규칙에 대해 명랑하게 말해준다. 이 말을 들은 린펑은 흥분해서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그게 사실이냐고 묻는다. 베라는 레벨 10 우울한 숲 던전의 보스에게서 나오는 족장의 송곳니를 교환하면 고급 지맥 비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보통 5인팀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그 규칙이 곧 취소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인다. 공짜 비료를 얻을 방법을 알게 된 린펑은 시익 웃으며 즉시 가겠다고 선언한다. 린펑이 괭이를 들고 달려가는 동안 베라는 그를 지켜본다. 그녀는 순수한 마음만이 그런 순수한 만화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의 활력에 감탄한다. 레벨 10 던전 우울한 숲의 입구에서 린펑은 소용돌이 치는 보라색 포털 앞에 도착한다. 다른 학생들은 던전에 괭이를 가져온 그를 비웃는다. 한 명은 그 레벨 8 신입생을 알아보고 고레벨 던전에 도전하는 그를 미쳤다고 부른다. 그들을 무시하고 린펑은 관리자에게 다가가 우울한 숲에 단독 입장을 과감하게 요청한다. 관리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레벨이 너무 낮고 혼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린펑은 어떤 학생이든 입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학원 규칙을 인용하며 자신있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관리자는 농부가 규칙을 그렇게 잘 아는 것에 놀란다. 린펑의 뒤에서 베라는 자신이 이 허점을 찾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을 암시하며 입술에 손가락을 댄다. 관리자는 한숨을 쉬며 요청을 승인하고 린펑에게 조심하고 몬스터를 이길 수 없으면 후퇴하라고 경고한다. 린펑은 뒤에 있는 엘리트 학생들이 자신을 바보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있게 던전을 향해 걸어간다. 그가 포털에 들어가자 다른 학생들은 악의적으로 속삭인다. 한 명은 린펑이 안에서 죽는 게 최선이라며 그를 망신거리라고 부른다. 우울한 숲안 늑대들이 린펑을 둘러싼다.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정의 영혼들인 헤이샤오와 위에에게 길을 빨리 뚫으라고 명령한다. 불사의 현자인 위에는 공격하는 늑대들을 마법 거품에 가두는 주문을 시전한다. 한편 불사의 사냥개인 헤이샤오는 자신의 암흑무술을 사용해 짐승들을 쉽게 날려버린다. 린펑은 쓰러진 늑대에게 다가가 자신의 강령술 힘을 사용한다. 그가 생명체를 자신의 전사로 일으키라는 명령을 내리자 보라색 에너지가 소용돌이칩니다. 시체는 작고 귀여운 코볼트 언데드로 변하는데 놀랍게도 해가 없어 보입니다. 린펑은 던전 끝에 도달하여 최종 보스인 그림자 몰락 코볼트 족장과 마주합니다. 그는 던전이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루한 듯 하품하며 무심하게 자신의 정령들에게 보스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코볼트 족장은 포효하며 거대한 붉은 칼날을 들어 그들을 내리치려 합니다. 하지만 헤이샤오가 즉시 공격을 가로막고 보스의 얼굴에 파괴적인 주먹을 날립니다. 그 충격으로 보라색 에너지 광선이 발생하여 거대한 보스를 날려버립니다. 족장은 단 한 방에 쓰러져 땅에 처박힙니다. 그의 승리를 확인하는 시스템 창이 나타납니다. 보스를 물리치고 레벨 9로 올랐으며 족장의 송곳니를 획득했다고 알립니다.
보스의 시체가 바닥에 놓여 있지만 그의 레벨이 너무 낮아 보스를 전환할 수 없다는 알림이 강령술을 거부합니다. 린펑은 빛나는 족장의 송곳니를 쳐다봅니다. 그는 레벨이 너무 높아 강력한 보스를 자신의 군대에 추가할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며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는 비료에 쓸 아이템을 얻는다는 주된 목표는 달성했다며 받아들입니다. 송곳니를 확보한 린펑은 만족스럽게 위를 쳐다봅니다. 그는 비료로 교환하러 돌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포탈로 들어가 던전을 떠납니다. 던전 입구로 돌아오자 한 관리가 베라에게 초조하게 말합니다. 그는 전선에 자원이 필요한데 학생을 위해 교환해주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베라는 침착하게 그를 안심시키며 귀중한 전투 자원이 아니라 자연 계열 직업을 위한 토양 비료만 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는 안도하며 비료라면 재고가 충분하다고 대답합니다. 린펑이 나타나자 공공 안내방송이 그의 충격적인 결과를 알립니다. SSS 랭크로 솔로 최초 클리어, 전설적인 영웅의 영혼 조각을 획득. 다른 학생들은 질투심에 휩싸입니다. 한 무리가 농부에게는 너무 과한 보상이라며 그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며 소리칩니다. 군중은 레벨 8 농부가 어떻게 레벨 10 던전을 혼자 공략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분노가 커지고 조사를 요구하며 그의 보상을 취소하라고 주장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베라는 흥미로운 듯 입술을 만집니다. 그녀는 그가 고전할 것이라 예상했다며 자신이 그를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합니다. 린펑은 포탈 근처에 서서 군중이 자신 주위로 모여들자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적대적인 군중을 마주한 린펑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그들의 분노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른 채 이번에는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궁금해하며 머리를 극적입니다. 어둠의 숲으로 알려진 레벨 10 던전 입구에 군중이 모였습니다. 린펑은 학생들 사이에 서서 소동에 약간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는 학교 규칙에 따라 자원을 교환하러 왔다며 선생님에게 자원을 건네려고 합니다. 하지만 흰머리띠를 한 학생이 공격적으로 끼어들어 린펑이 부당하게 보상을 얻었으니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을 바로잡아줍니다. 그는 손가락을 들고 침착하게 던전이 보상을 제공했으므로 아카데미가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린펑을 그냥 보내주기 싫었던 머리띠를 한 학생은 자원 내기라는 도전을 제안합니다. 린펑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무리는 그것이 선생님들이 감독하는 던전 스피드런 경쟁이라고 설명합니다. 승자는 양측의 모든 보상을 가져가고 패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판돈에 감흥이 없는 린펑은 그들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는 정장을 입은 남자에게 자신에게는 이득이 없다며 지루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목표가 걸어가는 것을 본 머리띠 학생은 분노하며 필사적이 됩니다. 그는 자연의 등불이라는 아이템의 희귀한 설계도를 내기에 추가하며 새로운 제안을 외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라는 린펑에게 가까이 다가섭니다. 그녀는 그 설계도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다급하게 속삭입니다. 베라는 자연의 등불이 자연 학부 전용 성장형 마법 도구이며 극히 희귀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것의 주요 효과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작물의 성장 주기를 단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머리띠를 한 학생은 씩 웃으며 린펑을 촌놈이라고 부르고 이제 내기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지 조롱하며 묻습니다. 린펑은 모르는 사이에 그 학생은 휴대폰으로 하루 선배에게 몰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이것이 함정임이 드러납니다. 그 학생은 가문의 귀중한 설계도를 꺼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린펑의 발을 묶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린펑은 상황을 숙고하며 자신의 강령술사 능력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감독하는 선생님 한 명에게 숨기는 것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 도구를 얻기로 마음먹은 린펑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서 도전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만한 흰머리띠 학생은 린펑이 사기꾼이며 던전 안에 들어가면 감독하는 선생님이 그의 부정행위를 폭로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크게 웃습니다. 장면은 시험이 막 시작되려는 레벨 10 던전 어둠의 숲 내부로 전환됩니다. 포탈 근처에 서 있던 감독 선생님은 사실 변장한 베라의 부하인데 린펑에게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어려운 던전을 클리어했는지 묻습니다. 린펑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으며 선생님에게 설명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그냥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법을 활성화하고 자신의 농장 일꾼들을 소환하겠다고 외치자 녹색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그를 둘러쌉니다. 그의 뒤에 거대한 빛나는 녹색 투영이 나타나 그의 진짜 강령술사 힘을 자연 마법의 모습으로 위장합니다. 베라의 부하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으며 소환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부대의 질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것이 린펑이 솔로 클리어를 달성하기 위해 정확히 어떤 능력을 사용했는지 분석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집중해서 지켜봅니다. 린펑은 적들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자신의 소환수들에게 전력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나운 늑대 같은 몬스터 무리가 린펑에게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영혼 농장 군주의 위장인 녹색 에너지로 빛나는 린펑의 악마 뿔곰이 그들을 가로막기 위해 나섭니다. 곰은 파괴적인 연속 펀치를 날려 공격하는 몬스터들을 섬멸하는 거대한 녹색 에너지 폭발을 일으킵니다. 린펑의 정예 소환수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전투는 격렬해집니다. 언데드 현자인 위에이는 마법을 집중하여 그 지역을 폭격하는 폭발성 녹색 거품을 연달아 만들어냅니다. 그 옆에서 언데드 사냥개인 헤이샤오는 손에 짙은 녹색 에너지를 모아 적들에게 쏟아지는 거대한 마법 광선을 발사합니다. 공격은 파괴적인 힘으로 땅에 부딪혀 거대한 바위와 에너지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 파괴를 목격한 감독 선생님은 완전히 경악합니다. 그는 린펑이 같은 레벨의 코볼트 순찰대를 완전히 쓸어버리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린펑이 빛나는 몬스터 잔해 속에서 무심하게 서 있자 선생님은 땀에 흠뻑 젖은 채 충격에 빠져 그를 쳐다보며 이 힘이 끔찍하고 특별한 직업에서 온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린펑은 선생님에게 돌아서서 순찰대가 정리되었다고 침착하게 보고합니다. 그는 이제 보스방을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갑자기 땅에 마법 포탈이 열리고 칼날로 무장한 가면을 쓴 민첩한 코볼트 보스가 어두운 공허에서 나타납니다. 보스는 포효하며 맹렬하게 무리를 향해 돌진합니다. 태연하게 린펑이 지휘를 맡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마 뿔곰인 상다에게 방패를 들고 전진하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팀에게는 후방을 엄호하고 코볼트가 측면을 공격하려 하면 강하게 타격하라고 지시합니다. 전투는 언데드 사냥개인 헤이샤오가 응축된 녹색 에너지에 파괴적인 광선을 발사하면서 절정에 이릅니다. 원거리 공격에 만족하지 않고 그 정령은 놀라운 속도로 거리를 좁힙니다. 마법의 기운에서 거대한 유령팔이 나타나 코볼트 보스에게 압도적인 힘으로 진문계는 주먹을 날립니다. 그 충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동굴 전체에 충격파를 보내며 땅을 부서뜨립니다. 그 엄청난 파괴력을 목격한 감독 선생님은 식은땀을 흘립니다. 그는 이 학생의 무서운 전쟁 잠재력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례적인 일을 즉시 교장에게 보고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보스가 패배하여 땅에 쓰러지자 린펑은 침착하게 손을 들어 자신의 소환수들을 소환 해제합니다. 패배한 몬스터의 거대한 몸체가 젊은 농부 앞에 가만히 놓여 있습니다. 파괴의 한가운데 서서 선생님은 린펑이 방금 보여준 힘에 압도되는 것을 느낍니다. 린펑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는지 묻습니다. 완전히 납득하고 약간 위압감을 느낀 선생님은 그가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을 증명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평가가 끝나자 선생님은 떠날 준비를 하지만 린펑이 따라 나오지 않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린펑은 이제 자신의 누명이 벗겨졌으니 풍경을 좀 더 감상하고 싶다며 손을 흔들어 그를 보냅니다. 선생님은 먼저 나가기로 동의하지만 30분 후에 던전이 초기화될 것이니 시간을 잘 보라고 린펑에게 경고합니다. 텅 빈 던전 안에서 린펑은 패배한 코볼트 보스의 시체에 다가갑니다. 그는 마침내 레벨이 자신의 목적에 충분히 높아졌음을 확인하고 부활 스킬을 다시 시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시체 옆에 무릎을 꿇고 그는 어둠의 강령술사 에너지를 집중시켜 자신 주위에 보라색 번개가 치직거리게 합니다. 집중한 표정으로 그는 죽은 몬스터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시체는 사악한 보라색 빛으로 빛나고 보스의 영혼은 강력한 그림자 정령으로 재구성되어 새로운 주인 앞에 순종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잠시 후 린이 침착하고 다치지 않은 모습으로 던전에서 걸어 나오자 포탈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밖에서는 학생들이 그를 보고 충격에 빠진다. 그에게 돈을 걸었던 무리는 자신들이 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황에 빠진다. 린펑이 이전의 조롱에 대해 원한을 품을까 두려워 그들은 서둘러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베라의 부하가 학생으로 변장한 베라와 함께 서 있다. 그는 린펑이 스스로를 증명했다며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보상인 설계도가 담긴 두루마리 통과 자원이 든 가방을 건넨다. 린펑은 고개를 돌려 도전자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다. 베라는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이 린펑의 승리를 증언하자 내기를 걸었던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약속한 물건을 내려놓은 뒤 창피해서 현장을 도망쳤다고 설명한다. 린펑은 기뻐한다. 그는 전리품을 들어올리며 자신의 농장을 위한 비료를 풍성하게 수확했다고 명랑하게 외친다. 린펑이 축하하는 동안 베라의 부하는 조용히 던전 전투가 기록된 돌을 베라에게 건네며 나중에 그 아이의 능력을 분석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다른 곳에서는 무거운 주먹이 맹렬한 기세로 어딘가를 내리친다. 선일 아카데미의 훈련실 안 선배 하루가 린펑의 사진이 붙은 펀칭백에 분노를 터뜨린다. 하루가 천한 농부에게 패배한 굴욕에 대해 소리치는 동안 흰머리띠를 한 학생은 배경에서 초조하게 서 있다. 하루는 자리에 앉아 얼굴에 땀을 닦는다. 그는 지금 당장은 무력이나 학원 규칙으로는 린펑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린펑이 자연 마법과 소환수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생각하며 그의 마음속에 교활한 계획이 떠오른다. 그는 부하에게 편지를 건네며 즉시 최전선에 있는 삼촌에게 보내라고 명령한다. 설명. 하루는 명령을 설명한다. 그의 삼촌은 현재 전장에서 순환 근무 중인 자연학부 멘토들을 가능한 한 빨리 아카데미로 돌려보내야 한다. 머리띠를 한 학생은 혼란스러워하며 하루가 자연학부 멘토들을 이용해 린펑을 억압하려는 것인지 묻는다. 하루는 시익 웃으며 이를 확인해주고 늙은 전통주의자들이 무엇보다 자연 마법의 순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린펑의 비정통적인 방법을 분명히 경멸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초월 아카데미에 있는 그녀의 개인실에서 베라는 침대에 누워 전투 기록을 검토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녀는 린펑이 자연의 힘에 대한 이해가 본능의 경지에 이른 괴물이라고 생각하며 경외심에 빠진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편지를 써서 노데가드를 아카데미로 소환하기로 결심한다. 작은 새 한 마리가 전령이 되어 그녀의 편지를 하늘로 물고 날아간다. 그녀는 린펑이 자연의 힘에 대한 이해가 본능의 경지에 이른 괴물이라고 생각하며 경외심에 빠진다. 며칠 동안 린펑은 거대한 늑대 같은 고레벨 몬스터와 싸우며 던전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는 던전을 완전히 지배하며 마치 자신의 집처럼 여긴다. 그는 편안하게 움직이며 더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다. 그의 결과는 던전 순위표에 나타난다. 린펑은 10분 28초라는 기록적인 시간으로 최상위 순위를 차지하며 여러 번 완벽하게 클리어했음을 증명한다. 밖에서 학생들은 경외심과 지루함 속에서 지켜본다. 그들은 린펑이 던전을 자기 뒷마당처럼 다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효율성이 보기에 지루하다고 불평한다. 세션이 끝난 후 린펑은 교환 담당관에게 간다. 그는 몬스터 재료가 담긴 상자를 건네며 비료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한다. 담당관은 린펑에게 그의 학점이 승급하기에 충분히 높다고 말한다. 그는 린펑의 실력 수준의 하급 아카데미에 머무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상급 아카데미에 지원하라고 조언한다. 린펑은 오직 농사 자원에만 집중하고 있었기에 놀란다. 직원은 아카데미 구조를 설명하는데 하급 아카데미는 기초를, 상급 아카데미인 선일 아카데미는 엘리트를 위한 곳이라고 말한다. 그는 선일 아카데미가 훨씬 더 좋은 보상을 제공하며 린펑과 같은 천재에게 적합한 곳이라고 덧붙인다. 린펑은 선일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생각하며 더 좋은 자원이 더 나은 농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감 있게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에게 정보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한다. 린펑은 위쪽 통로를 통해 아카데미 임무회관에 도착한다. 그는 접수대에 다가가 선일 아카데미로의 승급을 신청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는 확인을 위해 자신의 학점 증서를 건넨다. 화면에 스톰 아카데미 자연학부 소속인 그의 프로필이 표시되는데 무려 3135학점이라는 인상적인 점수를 보여준다. 회관에 있던 학생들은 깜짝 놀란다. 한 명이 린펑을 그 많은 학점을 얻기 위해 어둠숲 던전을 미친 듯이 돌았던 거물로 알아본다. 확인이 끝난 후 접수원은 린펑에게 그의 승급 임무를 준다. 그녀는 임무를 완수하면 상급 아카데미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두루마리를 들고 린펑은 승급하면 학점을 골드 등급 보급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접수원은 이를 확인해주며 승급하면 하급 아카데미와 달리 희귀한 골드 및 플래티넘 등급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린펑은 만족하며 미소 짓는다. 린펑은 다음 행동을 계획하며 회관을 떠난다. 임무는 도시 방어선 근처에 있지만 먼저 특정 아이템을 얻어야 한다. 그는 조용한 아카데미 복도를 걸으며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한다. 창고 구역에서 근육질의 남자가 린펑에게 자연의 등불을 준다. 그는 실버 등급의 효과가 골드 등급에 필적한다고 설명하며 잘 관리하고 절대 사령 에너지에 닿게 말라고 경고한다. 린펑은 녹색 등불을 받고 미소를 지으며 선배에게 아이템과 조언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 밖에서 린펑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핀다. 그는 빽빽한 덤불 속으로 몰래 들어간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린펑은 웅크리고 앉아 자연의 등불을 바라본다. 그는 불복종하고 자신의 사령의 힘을 주입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린펑은 자연의 등불에 자신의 이중 에너지를 주입한다.
녹색 자연 마법과 보라색 사령 만화가 수정 주위에서 소용돌이친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끔찍했다. 거대한 해골 아바타가 그의 뒤에 나타나고 수정은 짙은 보라색 불꽃이 타오르는 사악한 뼈대 유물로 변한다. 림펑은 변이된 아이템을 살펴보며 그것이 자연 유형에서 언데드 유형의 유물로 변형되었음을 깨닫는다. 갑자기 잔류 에너지가 덤불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며 녹색 광선을 하늘로 쏘아 올린다. 소동이 주의를 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림펑은 당황하여 필사적으로 유물을 숨긴다. 안도하며 그는 이마에 땀을 닦는다. 그는 다행히도 아이템에 지각이 있어서 자연 만화를 사용해 원래 형태로 되돌릴 수 있으니 어색한 설명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림펑은 도시 외곽에 있는 자신의 개인 농장으로 돌아간다. 온실 안에서 반바지 차림의 림펑이 복원된 자연의 등불을 천장에 매단다. 그는 수정이 떠다니며 흙 위로 부드러운 녹색빛을 발하는 것을 허리에 손을 얹고 지켜본다. 효과는 즉각적이다. 온실의 양배추들이 빠르게 자라며 잎이 빛을 향해 뻗어나간다. 림펑은 진지하게 지켜보며 등불이 첫 사용만으로도 그렇게 빠른 성장을 강제하는 무서운 힘을 가졌음을 인정한다. 동기부여를 받은 그는 셔츠를 입고 아카데미의 다른 강력한 보물에 접근하기 위해 승급 임무를 빨리 완료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농장을 떠나 걸어간다. 한 영혼이 떠있는 수정을 혼란스럽게 쳐다보다 멈춘다. 그것은 언데드 현자 리에이다. 그 영혼은 자연의 등불을 잡고 마법 에너지원을 조사한다. 버려진 막루에 도착한 림펑은 안개 속에서 낡아빠진 분홍색 구조물을 올려다본다. 그는 건물 앞에 서서 이곳이 그의 승급 임무를 위한 올바른 장소임을 확인한다. 주변을 살피며 그는 수색 임무에서 시야가 낮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날카로운 눈은 땅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발견한다. 웅크려 그것들을 살펴보며 그는 최근에 누군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누가 이런 곳을 방문했을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그는 무언가를 알아챈다. 탑 발코니에서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수색하고 있다. 한 명이 아이템을 찾았다고 소리치며 그들의 젊은 주인이 림펑이 임무에 실패하도록 그것을 훔치라고 보냈음을 드러낸다. 다른 남자는 림펑의 도착을 두려워하며 그를 조용히 시키지만 그의 파트너는 오만하게 아이템을 태워버리자고 제안한다. 림펑의 실패를 확실히 하기 위해 남자는 임무 아이템인 두꺼운 책을 발코니 밖으로 던지며 그것이 파괴되면 임무를 완료할 수 없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책이 땅에 닿기 전에 림펑이 날아들어 안전하게 그것을 잡는다. 그는 조롱하는 미소로 기절한 남자들을 올려다보며 자신을 위해 찾아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지 묻는다. 두 남자는 공포에 질려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들의 계획이 즉시 역효과를 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공황에 빠져 서로를 탓한다. 리더는 파트너의 뺨을 때리며 아이템을 되찾아오라고 소리친다. 패배를 거부하며 두 남자는 소리를 지르며 림펑에게 돌진하여 그를 제압하려 한다. 하지만 림펑은 침착하게 마법을 발동했고 그의 주변 땅에서 날카로운 가시들이 솟아올랐다. 거대한 녹색 덩굴이 땅에서 솟아나 그의 주위에 방어막을 형성했다. 그들이 닿기도 전에 덩굴이 채찍처럼 뻗어나가 공중에 있던 남자들을 낚아채 단단히 감쌌다.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다. 두 남자는 덩굴에 묶여 꼼짝 못한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림펑은 허리에 손을 얹고 아래에 서서 차갑게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누가 보냈는지 자백하라며 무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압박했다. 해가 질 무렵 림펑은 도시 외곽의 농장에 있었다. 포로들로부터 공격의 배후가 하루라는 것을 알게 된 림펑은 분노에 차 주먹을 꽉 쥐었다. 좌절감에 그는 자신의 땅을 거닐었다. 그는 하루가 끈질긴 문제임을 깨닫고 계속되는 공격이 자신의 네크로맨서 정체를 드러낼까 걱정했다. 그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림펑은 놀란 표정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정의 영혼인 위에위에가 빛나는 자연의 등불 안에서 작은 붉은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놀랍게도 그 언데드 영혼은 깃발을 사용해 다른 소환수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뿔 달린 악마곰이 수레를 끌고 도마뱀 부하들이 흙을 가는 등 모든 것이 아티팩트의 빛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림펑은 자신의 조직화된 언데드 군대가 일하는 기묘한 광경을 이해하려 관자놀이를 눌렀다. 그는 위에이에와 아티팩트 덕분에 자신의 농장이 이제 완전히 자동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 지었다. 하루의 방에서 부하가 나쁜 소식을 보고했다. 막루로 보낸 두 남자를 찾지 못했고 만화 흔적만 남아 그들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실패에 격분한 하루는 벽을 힘껏 주먹으로 쳤다. 그는 겁에 질린 부하에게 소리치며 그런 간단한 임무도 실패한 부하들을 쓰레기라고 불렀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하루는 린펑에게 분노를 집중했다. 자신의 모습을 노려보며 그는 린펑이 자기 부하들을 죽였다고 잘못 짐작했다. 그는 고작 학생 따위가 감히 자기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사태를 키우기로 결심한 하루는 부하에게 돌아섰다. 그는 부하에게 암살자 집단인 세도우 이클립스에 연락해 린펑의 목숨에 최고가를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불길한 깨달음이 그를 덮쳤다. 실종 사건을 이전 사건들과 연관지으며 하루는 린펑이 투카도 죽였다고 확신했다. 선일 아카데미 임무회관에서 한 직원이 린펑의 선일 아카데미 입학을 축하하며 소포를 건넸다. 그 남자는 린펑에게 새 교복과 학생 명찰을 건넸다. 린펑은 새 장비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재배 실험을 위한 학점과 물자를 벌 생각에 들떠 있었다. 잠시 후 린펑은 10레벨 어둠의 숲 던전 입구로 향했다. 그는 직원에게 명찰을 건네며 1인 입장을 요청했지만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혼란스러운 린펑은 더는 들어갈 수 없는지 물었다. 직원은 하급반 학생들을 위해 자원을 아끼고자 상급반 학생들의 저레벨 던전 입장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린펑은 자원을 모으려던 자신의 계획이 막혔다는 것을 깨닫고 망연자실했다. 좌절한 린펑이 걸어가자 직원은 그 소년이 보급 창고를 텅 비웠을 거라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숲길을 걸으며 린펑은 물자를 얻을 가장 좋은 방법이 사라진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그가 새로운 후배 린펑이냐고 물었다. 뾰족한 머리에 담배를 문 론이라는 청년이 린펑이 임무를 찾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론은 자신의 분대에 채집 임무를 할 사람이 한 명 필요하다고 말했다. 린펑은 속으로 낯선 이의 등장이 너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론은 린펑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합류해서 상급반 던전에 익숙해지라고 격려했다. 린펑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했다. 그는 물자를 위한 학점이 필요하고 던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에 간단한 채집 임무는 괜찮을 거라고 결정했다. 그가 수락하자 기뻐한 론은 팀이 던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푸른 수정이 박힌 마법 관문에서 다른 두 학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론은 유베이라는 여성과 카터라는 근육질 남자를 팀원으로 소개했다. 론이 그들의 임무를 설명했다. 숲에서 달빛풀 10줄기를 채집하고 순찰하는 나이트 엘프와의 전투는 피할 것. 네 사람은 푸른 포털로 들어갔다. 그림자 숲 안에서 그들은 나무 사이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곧 그들은 목표물인 빛나는 달빛풀을 발견했다. 론은 임무가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놀라며 식물을 채집하기 위해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그들이 석조 유적을 지날 때 바람이 거세졌다. 갑자기 날아다니는 곤충 같은 생물들이 그들을 기습했다. 론은 그들을 나이트 엘프 순찰대라고 확인하고 전투 준비를 외쳤다. 한 나이트 엘프가 비명을 지르며 일행에게 보라색 에너지 광선을 발사했다. 론은 앞으로 나서서 무기로 광선을 막아내며 팀을 보호했다. 그는 모두에게 자리를 잡으라고 명령하며 린펑에게는 자연 마법에 약한 나이트 엘프들을 견제하라고 지시했다. 린펑은 집중한 표정으로 따랐다. 그가 주문을 외우자 녹색 덩굴이 적들을 향해 쏘아졌다. 덩굴이 나이트 엘프들을 감싸 공중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린펑은 덩굴을 채찍처럼 사용해 붙잡힌 몬스터들을 땅에 내리쳤다. 그러나 론이 갑자기 어둠의 에너지 검으로 덩굴을 베어 린펑의 통제를 끊어버렸다. 론은 다급한 척하며 적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소리치고 카터와 유베이에게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유베이는 행동할 준비가 된 채 희죽 웃었고 카터는 차갑게 명령을 확인했다. 카터는 기계 토템을 땅에 내리꽂아 대지를 뒤흔드는 스킬을 발동했다. 린펑 아래의 땅이 갈라지며 균열이 생겨 적들을 삼키고 그는 무너지는 절벽 끝에 남게 되었다. 린펑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절벽 끝을 잡았다. 한 손으로 매달린 채 그는 반대편의 팀원들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론은 절벽 끝에 웅크리고 앉아 조롱 섞인 사과를 건넸다. 그는 카터가 미숙해서 실수로 린펑을 쳤다고 주장했다. 린펑은 그들을 노려보며 자신을 구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론의 친절한 가면이 벗겨졌다. 그는 악의적으로 웃으며 그들의 알리바이를 설명했다. 신입생이 혼자 떨어져 나갔고 우리는 그를 구할 수 없었다. 한 손으로 태연하게 매달린 린펑은 지루한 표정으로 살인죄로 발각될까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론은 웃으며 그들의 은폐 계획을 설명했다. 린펑의 명찰에 정의의 몬스터의 마력 흔적을 남겨 그의 죽음을 위장할 것이다. 린펑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론은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봤으니 자신들의 프로다운 솜씨를 믿으라며 거만하게 말했다. 린펑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두려움 없이 린펑은 절벽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는 편안한 자세로 협곡 속으로 뒤로 떨어졌다. 론은 린펑이 고문을 피하고 빨리 죽으려고 뛰어내렸다고 생각하며 웃었지만 그의 웃음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곧 끊겼다. 공포스럽게도 린펑은 떨어지는 것을 멈추고 어두운 에너지에 둘러싸인 채 공중에 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준비되었냐고 물었다. 얼굴의 반이 그림자에 가려진 채 린펑은 이제 그의 군단을 마주할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상황이 역전되자 론, 유베이, 카터는 공황에 빠졌다. 그들은 거대한 형체들, 즉 헤이샤오, 이에위에 그리고 코볼트 언데드에게 둘러싸여 압도당했다. 이에위에는 거대한 에너지 폭발을 일으키기 전에 장난스럽게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었다. 겁에 질린 론은 린펑이 존재해서는 안 될 직업인 네크로맨서라는 것을 깨닫고 말을 더듬었다. 린펑은 상처 하나 없이 서서 론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 상대가 되지 않자 론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한 하루를 탓하며 개인적인 갈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자비를 구걸했다. 린펑은 론이 미안해서가 아니라 단지 죽는 것이 두려울 뿐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절박해진 론은 하루가 투카의 죽음에 연루되었다고 증언하겠다고 제안했다. 린펑은 그에게 투카를 아느냐고 물었다. 혼란스러워하는 론은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 그게 누구냐고 묻는다. 론의 초조한 얼굴을 보고 린펑은 그가 아무 쓸모있는 정보도 모르는 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흥미를 잃은 린펑은 일어서서 자신의 언데드 군단에게 그들을 묻어버리라고 차갑게 명령한다. 거대한 마법 폭발이 배신자들을 섬멸하기 직전 린펑은 길을 막는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미동도 없이 누워있다. 론은 린펑에게 끔찍한 죽음을 맞으라며 저주를 퍼붓는다. 아랑곳하지 않고 린펑은 론의 얼굴을 밟으며 그의 좋은 날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네크로맨서의 힘을 사용하여 그는 시체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한다. 보라색 불꽃이 시체들을 집어삼키고 갑옷을 입은 언데드 전사로 바꾸어 린펑에게 무릎 꿇게 한다. 린펑은 새로운 하인들을 관찰하며 인간 언데드가 괴물 언데드보다 지능이 더 높은지 궁금해한다. 그는 부서진 명찰을 집어들고 기록 장치가 파괴된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의 죽음을 사고로 보고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던전을 나가기 위해 파란색 포털 쪽으로 걸어간다. 하지만 포털에 손을 뻗자 보이지 않는 장벽이 그를 막아선다. 그는 왜 나갈 수 없는지 혼란스러워한다. 시스템 알림창에 과거의 후회라는 아이템이 활성화되었다고 뜬다. 던전이 클리어될 때까지 출구는 봉인되고 내부의 모든 능력치는 200% 증가한다. 린펑이 이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그의 등 뒤 숲에서 어두운 기운이 소용돌이친다. 묵직한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린다. 린펑은 충격에 가득 찬 얼굴로 돌아선다. 보라색 번개에 둘러싸인 어둠의 군마를 탄 거대한 갑옷 기사가 위험한 기운을 풍기며 그의 길을 막는다.